500만 원만 모으면은 부동산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데 전 그거 모을 여력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퇴근하면서 글을 쓰면서 얼마까지 벌 수 있냐. 순수 블로그에서만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이제 들어오는 수준이 되었죠. 블로그 수익화 1타 강사이시죠. 네, 선한부자 오가닉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한부자 오가닉입니다. 네. 교통비, 물가, 대출이자 안 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진짜 월급에 진짜 100만 원이라도 따박따박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부님도 직장생활 하시면서 부업을 계속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업이 현재는 어느 정도의 순수익을 내고 있는지. 제가 부업으로 직장 다니면서 블로그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진짜 뭐 하나 사 먹고 싶어도 지갑에 눈치를 봐야 되는 이 상황들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부업이라는 걸 알아보고 시작했는데 한 달에 뭐 10만 원 정도 나오던 게 지금은 순수 블로그에서만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도 이제 들어오는 수준이 되었죠. 와. 네. 네, 갑자기 관심이 저는 네이버 블로그만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네이버 블로그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네이버 블로그 말고도 세상에 블로그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티스토리 블로그라고 카카오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블로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걸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두 가지만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네이버 블로그가 좀 더 어렵더라고요, 저에게는. 대부분은 네이버 블로그를 되게 네. 많이 하고 있고, 그쵸. 이걸 안 하고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를 한다는 건 그만의 장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장점이 있길래 그쪽을 하고? 이 애드센스라는 걸 하기 위함이었죠. 애드센스는 네. 뭐죠? 애드센스는 이제 구글에서 운영하는 광고 플랫폼인데, 그 광고 플랫폼에 저희가 가입만 해가지고 또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통과를 한다고 하면은 무자본으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죠. 근데 네이버 블로그에도 약간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네, 애드포스트라고도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애드포스트라고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한번 클릭했을 때 한 달 동안 열심히 모아야 치킨 한 마리 값 맞아요. 네, 나온다고 2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글에 똑같이 비슷하게 글을 써도 티스토리에서는 단가가 10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러면은 20만 원 정도 치킨 10마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네. 제가 지금 방금 들어 생각드는 게, 그러면 네이버에서 되게 유명하신 블로거분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분들도 당연히 그 보상이 더 큰 티스토리 블로그로 다 옮겨갈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옮겨가시는 분들도 꽤 많았죠. 자기 성향에 맞춰서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현금보다 현물로 해가지고 체험단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걸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좀 더 선호하시고, 나는 차라리 내가 이 돈을 벌어가지고 내 돈 내고 갈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애드센스를 좀 더 선호하시죠. 네. 부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는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부업도 있지만 돈을 더 많이 벌려면은 재테크,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투자와 관련된 재테크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왜 블로그를 하시게 됐는지도 좀 궁금해요. 전 시드머니도 없었거든요. 아, 이 재테크를 한다? 부동산을 한다? 그러면은 시드머니라는 게 필요하죠. 그쵸, 있어야죠. 그쵸.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00만 원 모아야 된다, 500만 원은 모아야 된다고 하는데, 전 그거 모을 여력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네.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만 모으면은 부동산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데, 저 500만 원 어떻게 모으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을 여력조차 되지 않다 보니까 나도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경제적 자유로 가고 싶은데, 재테크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특히 다 무자본으로. 그쵸.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그럼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사업도 돈이 드네. 그렇지. 그쵸. 그럼 무자본으로, 이거는 글만 쓰면 된대 라고 이제 주변에서 딱 던져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아보고 시작하게 된 게 벌써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러면 블로그를 이제 솔직히 많잖아요. 시작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은 많은데, 네. 이게 또 이제 수익화가 되는데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처음 수익 난 게 얼마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1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2019년도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첫 수익이 난 게 3월 달인가 4월 달쯤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게 19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받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19만 원도 한 달 수익이 아니라 1, 2, 3월치를 이제 100달러가 넘어서 이제 10만 원이 넘어야지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 받았던 게 그렇게 된 거죠. 저는 그 19만 원을 보고, 다른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거 차라리 편의점 알바하는 게 낫지 않아? 금액적으로 시드머니 빨리 모으려면 차라리.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 그쵸. 있죠. 그래서 노가다 판 나가서 차라리 몸 쓰더라도
단가 센 거 많이 해서 시드머니 빨리 모으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의 방향성은 그 빨리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자는 동안에도 수익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19만 원 인출 받고 두 가지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내가 진짜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구나. 플러스 내가 여태까지 돈 번다라는 거는 오프라인에서만 벌 수 있다라고 했던 고정관념이 깨져서 아 온라인으로 이게 진짜 돈이 들어오네. 이게 사이버머니가 아니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고 신기했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 아직까지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집 가는 골목길에서 딱 통장 원화 받은 거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던 그런 모습들, 신기해하는 모습. 네. 시작은 미약할 수 있으나 어찌됐든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이게 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게 바퀴를 굴려가서 더 커질 수 있는 네네네. 그런 가능성을 봤다라는 게 큰 맞습니다. 의미가 있었던 네. 거네요. 그때 저도 이게 가능성을 봤던 게 가장 큰 거죠. 그리고 플러스 저는 이 커뮤니티 같은 데를 많이 봤거든요. 나는 19만 원 벌고 있지만 300만 원 받는 분들도 있네? 라는 걸 보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의 목표는 이제 300만 원 자동화 수익을 만드는 거다 라는 걸로 시작을 했었죠. 오, 그럼 그때 그 수익 나신 게 네이버 네. 블로그가 아니라 티스토리 블로그로 3개월 만에 그렇게 네. 수익이 네, 나신 맞던 거네요. 거죠. 그쵸. 오, 그렇다면 이게 글을 쓴다라는 게 어찌됐든 누군가가 이렇게 클릭을 해야 되는 그런 글을 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막 그 인스타에 올려 그냥 일상적인 글을 올린다고 해서 그게 돈이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럼 어떤 글을 써야지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네. 글인지. 일반적인 그냥 글을 쓰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일기장 같은 거는 누군가 관심이 없겠죠. 저희에 대해 얘기를 맞아. 누가 인플루언서가 아닌 맞아, 이상은 관심은 안 가져서 사람들이 안 오는데 어떻게 보면 수익을 얻는다라는 거는 전문가이고 공급자인 거죠.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돼야지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공급자 입장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글들 혹은 아니면 어려워하는 글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정부 지원 사이트 같은 데가 있어요. 정부 지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한자로 되게 어렵게 써 있거든요. 맞아. 그런 것들을 읽으라는 거야, 말라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공문서들이 저도 사회복지사 출신이다 보니까 공문서를 좀 많이 봤었는데 그런 것들 어려워하는 거를 좀 쉽게 풀었어야겠다 라는 느낌으로 글을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수익이 많이 올랐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올랐어요. 저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명언글, 독서 후기, 리뷰 같은 거를 제 입장에서 썼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공급자의 입장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방문자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익을 얻는 거는 방문자가 저희에게 주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구글이 저희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구글이 어떻게 수익을 주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광고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잘 광고주를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광고를 클릭할 수 있는 글들을 이제 적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그 네. 광고와 관련된 글을 써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노하우라면 노하우인데 약간 팁을 되게 센스 있게 잘 말해주신 것 같습니다. 글을 너무 잘 쓰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한 20분이면 쓰시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 월부에서만 제가 직접 좋습니다. 한번 좋습니다.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어떤 글을 써야 되나. 맞아요. 그렇죠. 주제 잡는 거. 주제 잡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제를 주변 사람들에게 얻었어요. 그래서 예를 주변에서 들면, 예를 들어서 뭐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은 육아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바우처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런 거 들으니까 내가 그거 써봐야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었고 사회초년생이었다 보니까 내일 청년 공제라는 걸 그때 친구가 한대요. 그래서 그럼 저거 다 써봐야겠다. 이러면서 내일 청년 공제라는 사이트 직접 들어가서 풀어 쓴 거죠. 그게 아직까지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왜냐면 그 나라에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 네. 일반인들은 되게 몰라서 맞습니다.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부분을 그걸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게 포인트네요. 어떻게 그쵸, 보면. 그쵸, 그쵸. 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복지로라고 있어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복지 서비스라는 데서 서비스 목록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은 관련된 목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만 봐도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 이제 좀 고민이 조금이라도 덜지 않으실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청년이다 보니까 이 청년 주제로 해가지고 어떤 관심 주제를 여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보육이나 서민, 금융, 법률, 생활 지원이 있네요. 그러면 생활 지원해서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해보면
107건의 복지 서비스가 있대요. 와.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몰라서 못 몰라요. 받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쉽게 풀어서 받으실 수 있도록 찾는 분들에겐 도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글한테는 이 광고를 달아야 되는데 광고할 데가 없잖아요. 그 광고할 때를 저희가 제공을 해주면서 이제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서로 다 같이 윈윈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왕이면 네.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걸 그쵸. 하는 게 더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보니까. 보러 올 테니까. 맞습니다. 되게 네 센스가 있으시죠? 나 잘하겠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뭐 이런 것도 있고,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여기서 키워드를 하나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 쪽으로만 해서, 최근에 청년 도약 계좌라는 게 핫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알긴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해서 모르시는 분들, 맞아요. 그리고 글을 읽어보니까 좀 어렵게 써 있는 분들, 개인 소득 요건이 뭔지, 맞아. 금융 소득 요건은 또 무슨 얘기인지, 맞아요. 과세 기간은 또 뭔지, 그러니까 어렵게 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풀어 쓰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 키워드를 진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가도 검색을 먼저 해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걸 쓰면 쓸수록 방문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방문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키워드 검색량이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 검색량을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 검색을 하는지 그런 걸 찾아보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검색을 해보는 거죠. 블랙키라고 검색하시면은 검색량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나? 청년, 도약, 계좌. 자, 그러면은 이런 키워드들은 월간 검색량이 토탈 49만 번 정도가 검색이 된대요. 근데 이게 많은 건가요? 엄청 많은 거죠. 거의 10,000건 정도 이상이라고 하면 쓸만하다. 저는 왜냐면 생각을 기준점이 처음 쓰시는 분은 이걸 처음 네. 조회했을 때는 10,000건만 해도 많은 건지 그쵸, 그걸 그쵸. 모르니까 네. 10,000건 월간 검색량이 10,000건 이상이면 괜찮다.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감이 너무 안 잡힌다고 하면은 이거를 30일로 나눠보세요. 30일로 나눈 다음에 거기서 뭐 1% 혹은 한 3%만 나에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하루에 어느 정도 방문자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걸 대충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거기에서 내가 만족하는 수준을 찾는 거예요. 플러스 여기서 같이 보면 좋을 게 네. 월간 콘텐츠 발행량이라는 건데요. 저건 뭔가요? 저거는 이제 한 달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글을 썼는가, 경쟁 강도. 저 주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냐.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여기 강남에다가 이 커피집을 똑같이 한 번에 10개를 차렸냐, 한 번에 하나만 차렸냐. 라는 거예요. 다르지. 그쵸, 다르죠. 똑같은 길가에다가 하나 차리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량은 많은데 발행량은 적은 거 위주로 좀 찾아서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청년 도약 계좌라는 걸 이제 키워드가 사람들이 많이 찾고 내가 썼을 때 경쟁 강도가 낮다.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다르니까 내가 써봐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이걸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글을 쓸 때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경쟁 강도가 많아도 이제 글만 잘 쓰면 상단 노출이 잘 뜨기 때문에 이제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지금 여기는 티스토리 블로그인데 청년 도약 계좌라고 네, 제목을 적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적지? 나는 이제 그러니까. 백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청년 도약 계좌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왜 찾아보는가를 생각하면서 제목을 작성을 하거든요. 신청. 네. 그쵸, 신청하고 혜택. 싶어서. 맞아, 혜택이 궁금해서. 그쵸. 나 잘한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테일한, 저는 이제 감이지만 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이런 식으로 청년 도약 계좌 하면은 나오는 검색들이 있어요. 신청, 같이. 조건, 금리, 신청 방법, 은행, 이런 것들을 이제 제목에다 같이 적어주면은, 저거 내가 알아보고 싶었던 건데 하면서 들어와서 이제 글을 보겠죠. 내가 원했던 정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좀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는 게 첫 번째 목표다인 거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네. 글쓰기에서 청년 도약 계좌 신청 조건 및 은행 네, 알아보기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내용을 잘 모르기 시작을 어떻게 때문에 될지.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데 저도 그렇게 네,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강아지 산책시키기가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첫 문단이 중요합니다. 첫 문단을 잘 써야지 구글 상단 노출에도 잘 되고 방문자가 딱 봤을 때 다음 문단을 잘 읽게 한쪽에다가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저희가 쉽게 풀어 쓰는 정도면 된다고 했으니까.
저는 글을 쓸 때 그래서 서론, 그 다음에 썸네일이라든가 이제 사진 같은 거 한 장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단락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글을 쓸 때 내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쓰다 보면은 내가 어디까지 썼지? 맞아. 어떻게 써야 되지? 맞아. 뭘 써야 되지?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글을 어떻게 쓸 거다라고 이렇게 글에 구조를 짜주는군요. 맞습니다. 이제 길을 한번 터놓는 거예요. 길을 터놓으면 좀 편해지죠. 그래서 서론 같은 경우에는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청년 도약 계좌는 여기에서 지원 서비스 내용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서론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좀 더 풀어 쓰는 거. 만기 5년. 만기라는 말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약도 어려울 수 있어요. 대략 5년간 70만 원만 저축하시면 나중에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해주는 거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적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단락 같은 건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신청 조건 은행. 네. 그래서 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 도약 계좌 신청 조건 은행.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 은행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 이 부분은 제목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눈에 확 띄게.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내용들 다 나와있죠.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이런 것들을 좀 풀어 쓰는 정도면은 되는 겁니다. 일단 주제를 정할 때 사람들이 관심 있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키워드가 정말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걸 데이터로 확인해 보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이 블랙키위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 이렇게 또 시연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셔가지고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 한 편 저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좀 좋습니다.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풀어 쓰는 정도다. 평소에 글 쓰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분들에겐 더욱더 좋을 수 있고요. 글은 못 쓰지만 노트북 앞에 앉아서 좀 끈질기게 할 수 있다. 타자는 칠 줄 안다 라는 분들이라면은 처음에 쉽게 시작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또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어느 정도 써보면 큰 네. 그런 자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직장인들이 이제 퇴근하고 와서 하기에 정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장인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퇴근하고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쉬는 날에는 카페 가서 이거 하루 종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직장인이었지만 좀 특별했어요. 사회복지사로서 아동 양육시설에서 살면서 이제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10시에 재워놓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저 이렇게 조금씩 하거나 글 하나 써본다든가 그렇게 진행하고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아침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8시 40분까지 보낸 다음에 그러면 1학년 애들 이제 1시에 오죠. 1시에 오면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조금씩 하든가 책을 읽든가 그때 자기 개발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부업으로 시작을 했었던 거죠. 퇴근하면서 글을 쓰면서 얼마까지 벌 수 있냐. 월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에서 많으면은 300만 원. 안 그만두고 이것만 꾸준히 계속했다 하면 1000만 원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가장 높게 수익이 높게 나왔던 글은 어떤 글이었나요? 제가 가장 수익이 높게 났던 글 원래 살짝 비밀이긴 한데 그래요? 네, 여기서만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네네네. 금융인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 그리고 한창 그때 코로나가 딱 터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할 때라서 소상공인 분들이 좀 힘들어 하셨는데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대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썼는데 그게 잘 되면서 많이 수익을 얻게 돼요. 근데 제가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몰랐지만 참고해서 썼던 것들이 그렇게 잘 된 거예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네요. 정부 입장에서도 그만큼의 경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놨을 텐데 네네네. 도와드리려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게 또 이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못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네네. 쉽게 그쵸, 풀어서 안내해드리고 실제로 그걸 잘 활용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네, 많아진다라는 거는 그쵸. 되게 좋은 거죠.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마케팅을 잘 못하는 것도 저희가 도와주게 마케팅을 대신해 되는 주는 거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마케팅 회사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연결이 네. 된 거군요. 네. 워드프레스에도 이런 방식으로 글을 올리는 건가요? 네, 글 쓰는 건 똑같아요. 다만 약간의 다른 점들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는 글 쓰는 걸 도와주는 툴들이 더 있다라는 점. 글 쓰는 툴들을 잘 활용한다라는 게 조금 더 차별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출되는 게 티스토리 블로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글을 쓰면 다음에 많이 노출이 되고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럴 수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블로그를 네이버도 하고 네. 티스토리도 하고 네네네. 워드프레스도 해요. 이렇게 딱 하나를 만들어놔. 네네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복붙으로 이렇게 네이버에도 올리고 티스토리도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올려도 네. 상관이 없나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네. 저 하나만 쓰고 싶어요. 이거 다 올려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복사 붙여넣기는 안 되고 대신에 제가 이렇게 화면 띄워놓은 것처럼 하나 글 완성하고 나면은 옆에다 띄워놓고 제 거를 그대로 다시 재창조, 재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똑같은 키워드에 똑같은 주제에 똑같은 문단으로 쓰는 건 괜찮은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서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티스토리에서 만기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면 만기 5년 후라는 단어를 썼으면은 그 네이버 같은 데에서는 이제 5년이 지난 후,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에서는 5년 동안 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한국어가 가장 좋은 게 똑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만 작성을 한다고 하면은 4개도 작성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처음 시작하시는 분한테는 어떤 블로그로 시작하라고 추천해 주시나요? 저는 둘 다라고 추천해요. 둘 다? 둘 다. 둘 다 해야 되는 이유는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노출되는 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네. 노출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각 잡고 꾸준히 하시는데 그게 어려울 어려워요. 것 같은데요? 지치기 왜냐면 때문에. 초반에 비용은 들어가는데 맞아요. 이게 뭔가 피드백이 뭔가 성과가 빨리 나타나줘야 이게 네네네네. 계속 할 힘이 맞습니다, 나는데 투입 대비 그게 늦게 나오고 없으니까. 오래 걸리면 거기서 많이 지쳐서 포기하시죠. 그 포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티스토리라는 걸 같이 병행을 해줘요. 그래서 티스토리 블로그는 글을 쓰자마자 다음 포털 사이트에 노출이 되고 바로 방문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익으로 연결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 중에서도 제가 똑같이 얘기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워드프레스 하면서 티스토리 블로그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하신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하루에 25달러, 약 30달러 정도면 1,000원씩만 따져도 25,000원이니까 그렇게 꾸준히 나고 있는 거죠.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비용이 들어감에도 계속 하시라고 하고 하는 병행을 하라는 이유는 네. 결과적으로 워드프레스가 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병행을 하라고 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워드프레스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카카오는 만약 카카오라는 회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티스토리가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티스토리 블로그는 내가 이걸 버티기 위한 용도로 좀 짧게 가져가주고 그리고 이 워드프레스라는 건 내 거의 소유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용도로 이 자동화 수익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온라인 건물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고 네. 안정적으로 이제 마케팅 회사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까지 오는 게 되게 순탄치 않은 걸로 제가 이제 네. 들었어요. 네. 어떤 그 지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길래?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좀 특별하게 자랐거든요. 아동 양육시설에서 이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시설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자랐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내가 거기서 살아봤으니까 아이들한테 내가 좀 더 잘해줄 수 있겠다. 좀 더 내가 들어가면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많은 걸 베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회복지사를 생각하고 거길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진짜 사회복지사 1급도 따보고 그러고 대학교도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 그 아동 보육시설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고아원. 네, 고아원이라고 맞습니다. 이제 보면은 몇 살 때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 11살 때 들어가서 약 10년 동안 이제 했던 거죠. 그때 살면서 되게 부정적인 공간이었어요. 다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서 많이 중간에 나가거나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암흑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걸 보았는데 거기서 제가 사회복지사 한다 그럴 때도 야, 너가 뭔 대학이야. 약간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저는 하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해나간 거고. 그래서 저는 그 부정적인 거에 저도 모르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뭐 되겠어.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대충 살다가 이제 한 은인을 만나게 됐어요. 오, 그래요? 은인을 네. 만나게 되면서 그분이 긍정적인 마인드와 이런 자본주의 세상들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면서 저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게 되었던 거죠. 되게 심한 농담들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약간 당연히 맞는 거는 기본인 세상인 거죠. 그때 후원자분들이나 봉사자분들이 많이 왔어요. 오셔가지고 넌 장래희망이 뭐야? 장래희망을 꼭 가져야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제 가정 꾸리는 게 목표예요 라는 그런 얘기를 그때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너무 불행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불행했고 왜 나한테만 왜 이런 것들을 그치. 그럴까라고 했는데 운이 좋게 그때 친구 한 명이 그 친구는 가정집 친구였거든요. 아니, 가정집이란 얘기도 그런 네, 네. 그냥 일반 가정. 네. 가정집 친구였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너는 불행한 게 아니라 단지 조금 환경이 좀 특별할 뿐이야 라고 그 한마디에 제가 마인드가 많이 변하면서 네, 그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좀 나아가기 시작했죠. 제 상황을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후원이 들어오고 왜 맨날 이렇게 썩은 거죠. 약간 그랬거든요. 물건이 들어오고 간식이 들어와도 왜 이런 거 썩은 거죠. 돈 왜 용돈 10,000원밖에 안 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10,000원 주는 거에 되게 감사하다.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다. 그런 내가 여기 아니었으면은 이것도 못 받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가 그래서 된 거였죠. 그래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겠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겪어봤으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내가 부족하지 않게 해줘야겠다.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베풀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월 수익이 네네네. 잘 벌고 계시는데, 근데 그걸 혼자 알고 있으면 더 이걸 더 키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또 이유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은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도 이 은인 만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쵸. 그 은인을 만났을 때도 내가 만난지 안 만난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다. 근데 은인을 어떻게 만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운이 좋게 사회복지에서 잠깐 하면서 피아노 학원을 잠깐 갔어요. 취미로 배우고 싶어서 좀 쉬는 동안에 피아노를 한번 배워볼까?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곰 3마리 정도는 쳐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맨날 누워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이렇게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10년 이상 투자자 생활을 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 주식도 초반부터 열심히 해서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것도 초반에 다 하셨던 숨은 분들. 고수셨네요. 네, 숨은 고수들. 맨날 누워있고, 근데 뭐 과자 살 때마다 다 내시고, 외제차 타고, 이런 뭐 하시는 분이지? 뭐 하세요? 이럴 때는 투자하신대요. 그때 저도 좀 관심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니까, 그럼 이거 알아봐 하면서 책을 한 권 던져줬고, 마인드 책 같은 걸 읽고, 이야기 나누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삶을 좀 베풀고 싶다. 이렇게 저는 운 좋게 만났지만 이 다른 분들은 만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대 같은 역할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 어떻게 피아노 학원에서 또 그렇게 정말 네, 운이. 맞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서 만났어도 뭐 아무나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진 않잖아요. 다 알려주시긴 했는데 그거를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좀 더 크게 베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인생의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물어보니까 귀에 들렸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투자를 해보는데 시드머니가 없고 사업을 하려니까 또 돈이 없고 하다가 경제 스터디 나가서 애드센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주변에 되게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주변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안 듣더라고요. 그지, 네, 맞아. 준비가 아직 안 돼서라고 생각도 하고요. 안 될 이유 한 네. 10,000가지 얘기해. 네. 안 들리는지.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나는 그래요. 지금 내가 주변에 은인은 없지만 이렇게 오늘 또 선부님, 그러니까 오가닉님을 뵙고 뭔가 이렇게 나도 한번 좀 잘 배워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또 계실 것 같고 네. 예전에 블로그를 좀 하긴 했지만 지금도 손 놓고 있는 분들 네, 네, 아니면 네. 이제라도 한번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 왜냐면 무자본으로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정말 처음부터 헤매지 않고 바로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선물로 준비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나 어떤 글들을 써야 될지 그런 것들이 헷갈리고 맞아요. 주제를 선정한다 그래도 이 주제 안에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잘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잘 나열되어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키워드 5만 개가 들어있는. 근데 5만 개 이거 저 혼자 어차피 다 못 쓰기 때문에 이 보시는 분들한테 길라잡이가 되고 좀 도움이 되는 자료였으면 좋겠어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 키워드 5만 개와 제가 4년간에 얻었던 기초 노하우들 시작하실 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강의안 같은 것도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도 강의를 많이 들어봐가지고 처음에 혼자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고 맞아요. 시간도 오래 이 걸리고 가이드 잡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강의라는 걸 기초라도 하나 들어보면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생기니까 여기서 응용을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퀘스천,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게 있어서 같이 좀
병행하시면 어떨까 하는 추천도 살짝 드려봅니다.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까요?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플러스 나는 무자본으로 시작하고 싶다. 저처럼 시드머니조차 없으신 분들, 근데 시드머니를 모으고 경제적 자유로 가고 싶은데 무자본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많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글 쓰는 거 하나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글 못 쓰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다 알려드리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왜냐면 새로운 창작을 해서 쓰는 게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확실히 좀 더 부담이 덜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창작했으면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저희는 창작자가 아니라 이제 블로거이고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 약간 마케팅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어떻게 보면 가이드, 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 이 가이드, 설명서를 안 읽는다는 거니까 그 설명서를 저희가 쉽게 풀어 써준다.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재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약간의 재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 5명 중에 거의 1명이 부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우리 오가인님 같은 경우도 그럼 부업으로 얼만큼의 시간을 넣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부업으로 해가지고는 6개월 해가지고 월 1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었는데 매달 1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걸 만든 거죠. 그러면 6개월 동안 예상 수익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1200만 원 정도의 예상 수익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은 제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그 다음 달에 실제로 제가 퇴직을 하면서 블로그를 한 달 동안 건드리지 못했는데 그 다음 달에도 꾸준히 7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6개월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매달 100만 원의 수입이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 기간 6개월 정도 걸렸다라는 네, 걸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급도 안 됐지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제 6개월 동안 해온 거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70만 원 이상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하게 되는 그런 수익 시스템 라인을 만든 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6개월 동안에는 네.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입을 하셨나요? 6개월 동안에는 이 자동화 수익이라는 게 처음에는 좀 오래 들어가요, 시간이. 이 부동산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부동산 월세 하나 세팅하는데도 뭐 임장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드는 것처럼 처음에 글들을 쓰는 시간들 해서 쉬는 날에는 한 8시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나서 한 3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꾸준히 해서 6개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게 된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뭐 일주일에 2시간을 한다든가 그렇게만 해도 100만 원이 유지가 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약간 저는 이걸 확성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이 확성기를 만드는 시간들이 오래 걸리지만 이 확성기를 들고 나면 여기다가 조금만 넣어도 크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가성비가 아주 좋은데요? 네,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6개월 어느 정도 이렇게 투입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게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또 좋은 점은 네네. 100만 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이 무제한이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근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되게 그렇게 엄청난 큰 노력을 요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네. 그러면 이거 너도 나도 다 하지 않을까? 왜 안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긴 해요. 이거를 그래서 주변에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지금 당장의 수익을 더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지금 당장 편의점 알바해서 그냥 시급 빨리 얻을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나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봐서 나중에 놀 거야. 지금 조금 바싹 해가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월 100만 원씩 따박따박 이제 수익을 받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좋을 수 있죠. 직장인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부업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첫 시작하기도 무자본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꾸준히 하다 보면은 퇴직할 때 그런 걱정이 없죠. 만들어둔 이 온라인 건물 같은 게 있으니까. 진짜 온라인 건물주 같은 그쵸, 느낌. 그쵸. 그래서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초보자분들이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그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정하는 거는 좀 도움을 드린다고 하면은 애드센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주제를 선택해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주제를 정하면은 연에 얼마 정도 수익을 얻을 수 그런 게 있습니다. 나와요? 라는 오. 추정치를 다 알려줘요.
애드센스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거 빨리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도구들을 다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참고해서 나는 독서를 많이 하니까 책 리뷰를 할래. 그러면 그런 책 리뷰 관련된 거 카테고리 보고 이 정도 수익이 나는구나 만족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볼 수가 있나요? 아, 네, 보여드릴 네네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된다고? 네, 유료도 아니고 무료로 어머. 구글 애드센스라고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첫 번째 탭에 네. 있는 게 있어요. 웹사이트에서 클릭해서 수익 창출. 네, 밑에 보시면은 지역 선택과 카테고리 선택이 있어요.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아. 단가나 이런 광고가. 그래서 아시아 선택하시고 카테고리, 그래서 건강, 과학, 게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거 많이 하세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위주로 처음에 써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오가닉님은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다양하게 다 써봤어요. 건강도 써보고 경제도 써보고. 어떤 게 수익이 제일 잘 나죠? 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건강 쪽에 했을 때 연에 9,000달러. 면은 이제 1,000만 원 정도 매달 120만 원 정도는 들어오겠죠? 또. 저렇게 딱 나온다. 네, 딱 나오죠. 다른 카테고리. 저는 금융도 해봤는데 금융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나오네요. 15,000달러면은 2,000만 원 정도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연애. 네, 연에. 부동산 한번 연수익에. 해볼까요? 부동산 해볼까요? 여기 있네요. 부동산도 꽤 높을 거예요. 그래도 금융이 더 높네요. 네, 금융. 이렇게 엮으면 되죠.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 아니면은 약간 그런 쪽으로 금융이랑 같이 묶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나서 해보면 좋아요. 저희 자기계발러 분들 많으시니까 네네네, 맞아요. 이게 도서 및 문화 선택해서 보면은 연에 네 1,000달러면은 이제 연에 150만 원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요. 연에 150이면 한 달에 10만 원 그러네요. 정도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주제를 선정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예 시작하기 전에 이걸 먼저 미리 보고 이왕이면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 분야에 집중하는 게 네네네. 더 좋을 수 있죠. 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되게 꿀팁이네요. 네네. 근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네. 이게 수익화가 되려면 이 애드센스라는 거를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이제 검색을 했는데 네. 이 애드콧이라는 네, 맞아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 애드센스 승인을 받아야지 이제 수익화가 되는데 이 승인 받는 것 자체가 워낙에 이게 이제 어려워져가지고 그 에드곳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긴 했습니다. 옛날부터 정말 받기 너무 힘드니까 에드곳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시인 만큼 한번 받아놓으면 매달 따박따박 연금 나오듯이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받기 어려운데 잘 받는 그 확률들이 존재해요. 어떻게 보면 로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승인 받을 때 약간 팁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수강생분들이 그래도 한 3,000명 이상 넘어가는데 그런 통계적으로 그리고 제가 직접 애드센스 계정을 한 5계정 이상 승인을 받아보면서 통계를 냈던 것들이 2,000자의 20개 이상의 글들은 많이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공통적인 점이 있더라고요. 그 승인이 받는 글들은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승인 검토를 로봇이 하거든요. 그래서 로봇이 딱 봤을 때 이거 좋은 거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글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진을 굳이 안 넣어도 될 정도로 키워드만 쭉 빽빽하게 2,000자 정도만 작성을 해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나 저거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돼? 라는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은 좀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 구글 애드센스라는 것을 가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구글 애드센스라는 걸 가입을 하고 이 애드센스에서 광고라는 걸 저희가 통해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광고를 달 수 있는 블로그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수익을 내보면서 단기적이지만 그렇게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티스토리, 난 장기적으로 갈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은 워드프레스를 가입을 하시고 애드센스 승인이라는 걸 받으셔야 되는데 그 승인 받는 거는 이제 전문적인 글을 한 20개에 2,000자 정도만 작성을 해주시면은 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글을 작성을 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그 글들은 사람들에게 맞춰서 이제 글을 수정을 해줍니다. 이전에 있던 글들은 비공개한다든가 삭제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고 광고주의 수익이 많이 되는 것들을 위주로 글을 작성을 해주시면은 수익 글을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승인을 받기 위한 그 글을 쓰는 것과 네. 실제로 승인을 받고 나서 네. 수익을 일으키는 글은 다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꾸준히 한 쌓이게 되면은 하루 1달러, 5달러, 3달러 푼돈처럼 느껴지지만 쌓이고 쌓이면은 그게 월세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월 1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글을 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뭐 복지로라든가 아니면은 뭐 은행 가도 그런 은행에 있는 팜플렛이나
아니면 저는 동사무소라고 했죠. 옛날 주민센터에 가도 이제 팜플렛이 있어요. 네네, 그 맞아요. 팜플릿 가져와가지고 그런 거 참고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키워드 마스터나 블랙키라든가 아니면은 또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구글 트렌드라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모두 다 알려드린 거죠. 실제로 제가 글을 어떻게 써서 수익이 냈는지까지도 다 이제 알려드릴 예정인 거죠. 그러면 지금 3,000분이 넘는 수강생분들을 만나셨고 분명 그 중에서는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해보고 하면서 수익까지 창출을 시키신 분들 분명히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그 중에 잘된 케이스? 네, 많죠. 저를 뛰어넘으신 분들도 있고요. 오. 처음에 직장인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직장인으로서 하다가 지금 직장 다니기 너무 힘들다 해서 애드센스라는 걸 접하게 되고 그렇게 1년 정도 하시니까 300만 원 그리고 1년 정도 꾸준히 하시니까 또 월 1,000만 원의 자동화 수익을 만들고 지금은 이제 마케팅 사업 쪽으로 좀 뻗어나가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뭐 대구에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꾸준히 해서 300만 원 자동화 수익도 만들고 다양하게 많아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하면 친밀하게 지내시는 분들만 또 요 정도인 거고 댓글 많이 달리죠. 감사하다고. 그래서 최근에도 하루에 15만 원 정도씩은 다 벌어가시는 분들도 저희 커뮤니티 내에서도 다 있죠. 그러면 지금 키워드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돈 버는 키워드 5개. 5개? 딱 정해달라고 하시면 네, 정해주십시오. 일단은 저는 4대 보험 관련된 거. 4대 보험 관련된 것들은 직장분들이 되게 많이 있죠. 항상 찾아보고 매년 있는 거기 때문에 4대 보험, 뭐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뭐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국민연금 관련된 것도 있고 실업급여 관련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만 써도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키워드를 뽑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사와 관련된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취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같은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죠. 거기 중에서 국가공인 자격증, 국가 지원 자격증 같은 것도 하나가 좋죠. 한 가지 주제에서 하나로 쓰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4대 보험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것들은 정부 지원 관련된 거니까 그냥 카테고리를 묶어서 정부 지원으로 묶어버리면은 다 쓸 수 있겠죠. 네, 이번에 또 이제 월부에서도 블로그 네. 자동화 네.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데 저희 같이 하게 되는 이 월부에서 강의를 보시면은 딱 어떻게 시작해 나가야 되는가. 이 너무 맹랑한 정보 바다 속에서 좀 정리된 정보를 딱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엑기스를. 그래서 제가 4년간 고생해서 얻은 노하우들을 한 번에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딱 하기 좋을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경쟁자가 가장 적어요. 이 워드프레스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지만 하신 분들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블루오션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기 때문에 가장 적은 시기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실행하셔가지고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하지 못하는. 네네. 근데 지금 앞에서 약간 시연을 좀 해주시고 봤는데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네.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해주셔가지고 네. 지금이라도 진짜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네. 되게 동기부여를 주셔서 저도 그리고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잘 또 찝으셔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평범이라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다. 다만 모두가 될 수는 없어도 누구나 될 수 있는 세상이니까 노력만 하면 된다. 그 노력들을 좀 월부분들은 많이 챙겨가시니까요. 같이 좀 부자 되는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생활비도 계속 많이 드는데 고정되어 있는 건 딱 하나, 내 월급밖에 없죠. 부업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그 부업에서 아마 이분을 모르시면 간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마트 스토어로 거의 1년 9개월 만에 매출 23억 원을 달성하신 우리 정윤진 대표님, 돈영님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오늘 모시고 좋은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영님. 네, 안녕하십니까. 인생 나락갔다가 스마트 스토어 해가지고 직장 퇴사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고 있는 정윤진입니다. 한 달에 한 100만 원만 더 벌어보고 싶다, 부업으로. 네.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대표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궁금한 게 네. 어느 정도를 벌고 계신지, 순수익으로 어느 정도 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워낙 많이 있긴 한데 쇼핑몰 기준으로는 한 달에 그래도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벌고 있고 시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좀 비수기인데 겨울 되면 또 성수기가 돼요. 그럴 때는 2천만 원 넘어갈 때도 있고 그래도 그 사이에서는 꾸준하게 벌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00에서 2,000 정도 그건 꾸준하게. 쇼핑몰로 번 돈이고 네. 저는 유튜브도 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고 책도 출판했고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그거 수입하면 더 커지지만 쇼핑몰로는 그래도 한 달에 1,500에서 2,000 정도는 안정적으로 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순수익인 거죠? 그렇죠. 매출은 2억이 넘어가고 아. 순수하게 이제 쇼핑몰로 따졌을 때 버는 돈이 1,500만 이상 됩니다. 순수하게 쇼핑몰로만 거의 일반적인 직장인은 벌기 힘든 정도의 금액을 네. 매달 벌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부업으로 5개월 만에 이제 순수익 1,000만 원을 달성해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계속 그냥 유지되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정을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원래부터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돈영님은 그러면 직장인이실 때는 대략 얼마 정도를 월급으로 받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취업이 안 돼서 중소기업에 월급 190만 원 받고 한 3년 정도 일하다가 이제 아기가 나오는데 190만 원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참고로 제가 결혼을 600만 원 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600만 원이요? 600만 원 돈이 없이 결혼했죠.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짜리를 적금 6개월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준비를 했거든요. 수원에 그 토막 살인 사건 난 동네가 있거든요. 그 동네에 이제 600만 원이랑 주위에 이제 혼수 줄 거 그것도 그냥 현금으로 달라 해서 현금 받고 대출 4천만 원 받고 해서 이제 6천만 원짜리 13평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았죠. 저는 이제 기술 영업이었거든요. 중소기업에서 기술 영업인데 190만 원으로는 도저히 애기 키우면서 살기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외국계 회사를 이직을 하면서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 늘었죠. 그러면 한 290만 원 290만 원 정도 됐는데 워낙 없이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뭐 돈을 벌어도 버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직장 생활 10년 정도 했거든요. 작년에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저는 그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찌질한 사람이거든요. 봐도 지금은 뭐 이렇게 머리 어제 자르고 오고 막 나름 유튜브 한다고 까불어서 대단하게 보이겠지만 완전 찐따. 그냥 동네 보면 약간 그냥 런닝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아저씨 그런 사람을 35살 때까지 살다가 스마트 스토어 하면서 유튜브 하면서 인생이 완전 바뀌었죠. 자신감도 그렇고 얼굴 때깔이 제가 4년 전에 찍은 사진과 지금은 태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사람이 돈이 있어서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이게 뭔가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이게 뭔가 급하지도 않고 사람에 대한 배려도 생기고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뀐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 시작도 600만 원으로 하셨고 네. 월급 자체로도 뭔가 가정을 꾸리기에 굉장히 한계를 느끼니까 네. 이제 뭔가 부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데 네. 사실 이제 부업을 생각해보면 되게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네. 투자로 뭐 네.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건 뭐 이렇게 벌 수도 있고 네. 부업들도 또 다른 부업들이 많은데 많이 씁니다. 왜 굳이 네.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신 건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네, 왜 굳이 스마트 스토어? 왜 굳이 스마트 스토어냐면 600만 원으로 집을 아무리 찾아봐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전세금조차도 안 되거든요. 그럼 보증금도 안 되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단기간에 부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주식밖에 없어가지고 주식을 사서 막 했는데 제가 느낀 게 600만 원이 상한가를 맞고 계속 맞아도 집을 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그쵸. 깨달았거든요. 시드가 작으니까. 제가 상한가 8번까지 계산해보니까 이걸로는 어떻게든 그냥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가가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인생 바뀔 수 있는 게 코인이구나 해서 가자 외치면서 코인을 10만 원을 딱 넣고 잤는데 다음날 13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돼요. 내가 왜 10만 원을 넣었을까? 이상해. 이제 가진 용돈이 한 5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50만 원을 또 저녁에 넣고 새벽 2시에도 일어나고 4시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게 또 한 30% 오른 거예요. 와, 제가 와이프한테 자기야 우리같이 거지 같은 인생에서 탈출하려고 하면 이거밖에 이거밖에 없다. 없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한 30% 먹으면 연봉을 벌 수 있고 몇 번만 하면 우리도 집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와이프가 그래 자기도 살기 힘들잖아요. 왜냐면 워낙 돈이 없이 살고 맨날 과일 사오라고 하면 썩은 거 사고 오고 음식점 갔을 때도 맨날 메뉴판 보고 싸구려만 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더 여러 가지 이제 코인 처음 투자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 설명할 때는 이거 100원짜리인데 상장하면 10,000원이다. 최소 100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산 투자하기 위해서 코인에다가 한 15개 넣었죠. 100만 원씩 다 넣어가지고 상장하면 100배다 최소. 딱 넣어서 상장이 딱 됐는데 진짜 10,000원이 상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0.0001초 만에 바로 1원으로 바뀌더라고요. 매도하기도 전에 0.0001초 만에 1원. 계좌를 보니까 마이너스 99.999% 되더라고요. 제가 투자했던 돈이 다 이제 없어졌죠. 이제 아기도 태어났고 돈은 없고 인생은 더 힘들어지고 집은 그때보다 더 안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겠어요. 이제 버스가 다니지 않는 그 마운틴 뷰라고 해서 등산객들이 가는 산속 집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아파트를 가면서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와이프는 이제 우울증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유튜브 보다 보니까 막 신사임당님 막 스마트 스토어로 막
돈 벌어가지고 퇴사했다고 해서 그거 한 1년 정도 봤는데 전 안 했죠. 저 사람은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 하고 있다가 그분이 이제 김정환이라고 다마고치 친구 네. 키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영상으로 봤을 때 원룸 살고 네. 돈 없고 그런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 친구가 한 달에 500만 원 벌게끔 만들어주잖아요. 그걸 볼 때까지도 짜고 친다라고 안 했어요. 근데 그 김정환 다마고치라는 분이 딱 1년 지나가지고 통장 잔고 1억을 딱 인정해요. 그분 대표님 되셨잖아요. 맞아요. 이제. 예. 지금은 잘 나가시죠. 예, 엄청 잘 나가시죠.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와 내가 이 사람 시작할 때라도 시작했으면 1억은 아니라 100만 원도 벌었을 텐데 왜 이거를 내가 안 하고 있을까 해서 그날 영상을 보고 집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리고 2020년 처음으로 태어나서 스마트 스토어라는 거에 상품을 등록했던 거죠.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보자 라고 했는데 이제 그 금액들이 지금 이제 몇십억까지 돼버린 거죠. 저도 돌이켜보면 그때 안 했으면 계속 유튜브 보면서 욕하고 안 된다 뭐 저거 레드오션이라 했겠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돈 벌기가 더 좋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며칠 만에 수익이 나던가요? 저는 1월 6일 날 상품을 등록하고 1월 9일 날 3일 만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3일 만에? 네. 오. 그때 올렸던 상품이 뭐냐면 저희 애가 첫째가 어린이집 다닐 때인데 옆에 애 얼굴을 끌고 가지고 이렇게 어머. 상처를 내서 어머니한테 주기 위해서 다음날 듀오돔을 약국에 샀어요. 아, 이거 붙이는 거? 예, 듀오돔. 상품을 뭘 올릴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식탁 위에 듀오돔이 있더라고요. 새 상품이 듀오돔이라는 걸 쳤죠. 도매 사이트에 그 제품이 있더라고요. 19,000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제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21,000원 한 2,000원 정도 마진 붙여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이제 3일 만에 주문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 수익은 한 1,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빌미가 돼서 그때부터 계속 이게 되구나. 내가 맨날 물건을 사는 사람이었지 팔아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쵸. 근데 팔리고 1,000원을 벌면서 이거 계속 팔면 그 돈이 되겠구나.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했던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열심히 해서 이제 매출이 계속 늘었던 거죠. 만약에 네. 3일 만에 주문이 안 들어오고 안 됐으면 안 했을 일주일이나 수도 한 달 있겠네요. 됐으면 안 했겠죠. 근데 우연히 문자가 딱 오면서 신규 주문이라고 해서 딱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문자를 주거든요.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와 이거 리뷰도 많고 구매 건수도 많고 내 거보다 싼 게 그렇게 네이버에 많은데 한 몇천 개가 있을 텐데 왜 내 상품을 굳이 리뷰도 없고 비싸고 상세 페이지도 없는 이 상품을 살까?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마다 검색하는 키워드가 다르다는 걸 알죠. 모든 사람들이 저렴한 상품을 사고 리뷰를 많이 사겠지만 이제 소형 키워드라고 하죠. 검색하는 사람이 적은데 판매자도 없어요. 그런 상품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그 검색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살 때도 누군가는 KF94 마스크라고 할 수 있고 머리가 큰 사람은 대두 마스크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귀 안 아픈 마스크 이런 것들도 있고 보호대 같은 걸 팔 때도 뭐 허리 보호대로 검색하는 사람이 있는데 허리가 아니라 뭐 척추가 아플 수도 있고 뭐 골반일 수도 그렇죠. 있고. 골반일 수도 있고 갈비뼈일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를 노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게 상품이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 거죠. 근데 그때 알았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빈틈을 발견해서 좀 단기간에 매출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수익이 계속 나시는 거잖아요. 계속. 많이 났죠. 수익을 좀 인증해 주실 수 있나요? 실제로 2020년 1월부터 제 스마트스토어에라는 곳에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금액은 작게는 몇만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영상을 쭉 하면서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의 이 의심을 풀어드리긴 할 건데 네. 첫 번째로는 이걸로 진짜 돈을 벌어본 사람이어야 네. 나한테 알려주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맞아요. 네. 첫 수익 1,000원 정도 네. 받으셨는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두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1,000원을 벌기 위해서 제가 상품 등록할 때 그때 한 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처음 모르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하다가 많이 걸려서 이거 그냥 편의점 가서 알바해도 이거 3만 원 버는 건데 그 사실 시급이 330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그냥 뻘짓한 거죠. 잠도 못 자고 나름대로 성인인데 와가지고 시급 300원짜리 일해서 이게 돈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또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소비자였거든요. 직장 다닐 때는 나의 시간을 바꾸고 밖에 나가면 쇼핑하고 물건 사고 와이프가 기저귀 사라고 링크 보내면 기저귀 사고 옷 사달라고 옷 사고 맨날 이게 소비만 했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살면서 직장 외에 생산자가 되어봤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좀 더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맨날 내가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레버리지를 당해가지고 내 돈을 뺏어가고 내 시간을 뺏어갔는데 내가 이제 누군가의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거기에서 이제 희망을 조금 봤죠. 그럼 이렇게 이제 돈을 그 이후로 쭉쭉 버시면서 네. 그 와중에 또 대표님이 느끼시는 내가 이렇게 돈을 버니까 좋다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좀 있으세요? 돈 벌어서 좋았던 경험들이 많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저희 일단 집이 좀 많이 가난하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막노동 인생이시고 저도 막노동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아버지도 여기서 일하세요 해서 어떻게 보면 부자지간이 막노동을 한 경우가 많이 없는데 저희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집에는 이제 곰팡이가 엄청 많아요.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집이 어쩜 처참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어머니 집에 갈 때마다 댁에 갈 때마다 했던 말이 어머니
어머니 제가 돈 벌어가지고 이사 가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좋은 집으로? 네,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하고 곰팡이 없는 집으로 이사 가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는 맨날 집에 갈 때마다 하는데 사실 제가 시궁창이잖아요. 제가 빚이 2억이 넘게 있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 말은 하면서도 이게 언제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면서도 제가 현타를 맞는 거죠. 아, 나도 거지같이 사는데 무슨 어머니 집을 얻어? 나도 월세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어머니 집을 이제 사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어금니가 다 없으세요. 앞니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많이 벌면 아버님 임플란트 다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8년 정도 했어요. 그렇게 말씀만 드렸는데 이제 제가 돈을 벌고 아버지한테 좋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임플란트 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요. 똑똑하시잖아요. 예, 똑똑가 말도 안 하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가 없고 그리고 제가 거지같이 지내다가 이렇게 아버지 일식으로 해드리는 걸 보면서 그때 엄청 마음이 뭉클해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든 참았거든요. 왜냐면 이 울게 되면 뭔가 아버지한테 더 미안한 마음을 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아버지 임플란트 해드린 것도 부모님 집 이사하게 해드린 것도 오늘 아침에도 이제 날씨 추워졌으니까 서울이니까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옷 사 입으라고 아버님한테 30만 원, 어머니한테 50만 원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유 있게 가서 필요한 옷 사 입어라.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어버이날이나 추석 설날 때 얼마 줄지 맨날 고민하다가 5만 원 줄까, 뭐 10만 원 줄까, 그 10만 원 좀 우리 생활비용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30만 원, 50만 원 집을 사 드리더라도 아깝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죠. 네. 근데 외람된 말씀인데 왜 아버지한테 30만 원, 어머니한테 50만 원? 맞. 근데 여성분들이 옷이 조금 더 비싸고 남자분들은 사실 브랜드 같은 잘 안 따지잖아요. 네. 그냥 등산복 같은 경우는 한 30만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옷 좀 더 좋은 거 입으라고. 아버지도 노스페이스 입고 싶으세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나. 아, 제가 20만 끝나고 20만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차 끊었고 20만 원.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지금 해주신 얘기를 제가 듣다가 이제 어떤 한 문장이 떠올랐는데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대요. 근데 불행은 막을 수 있대요. 와, 명언이네요. 네, 그냥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신 채로 있을 수 있었는데 네. 그 불행을 막아드릴 수 있고 맞아요. 곰팡이 쓴 집에서 살 수도 있었는데 그 네. 불행을 또 막아줄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돈을 버는 자체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그걸 쓰시면서 이렇게 행복을 많이 느끼셨군요. 맞아요. 근데 네. 돈은 사실 제가 뭔가 사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는 이제 지금 여기 월부 촬영하기 위해서 삼각김밥 2개랑 그 다음에 사과 주스 하나 편의점 가서 쓰니까 4,200원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점심도 뭐 가까운 뭐 데 가서 김밥 먹던지 라면 먹겠죠. 그래서 제가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뭐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인데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그냥 주위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제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게 돈을 벌어서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셔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네. 아니 스마트 스토어는 또 어떻게 시작하는 거고 네. 이거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건지 네.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대표님은 어디서 어떻게 좀 시작을 하셨어요? 아,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쇼핑몰 하면 엄청 거창하고 대단하고 뭔가 시간이 많이 들고 돈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일단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하면 홈택스에서 2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집에서 내는 게 2분이다. 아, 사업자 등록증 하면 직장에서 아는 거 아니냐, 무섭다. 그러면 그냥 네이버 이메일이랑 휴대폰 인증만 하면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매출이 발생되면 그때 이제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입점하는 것들은 한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품 등록은 이제 집에서 다 하죠. 이제 애 당연히 재워놓고 10시 반에서 11시 정도쯤에 이제 어둠의 방이라고 하는데 애랑 같이 잠들 수도 있는데 살아서 기어 나오게 되면 이제 컴퓨터를 켜고 상품을 등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증 하는 거 한 2분, 그 다음 입점하는 거 5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 하려고 하면 보증금에 월세, 잡다한 것들 다 인테리어. 세금도 내야 네. 되고. 근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10분이면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가장 강력한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고 쿠팡은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입점이 돼요.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100만 뷰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거 그냥 한 10초 정도면 이제 입점할 수 있어요. 그냥 회원가입하듯이 이름, 이메일, 휴대폰 인증 끝. 그래서 저는 퇴사하기 전까지는 계속 집에서 혼자 일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1, 2시까지 그렇게 23억이라는 매출을 집에서 혼자 부업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업을 시작하거나 뭔가 투자를 할 때는 네. 어쨌든 초기 시드머니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시드머니.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는 초기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필요해요? 스마트 스토어는 초기 시드 금액이 좀 많이 들어요. 얼마 정도? 0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빵원. 완전 빵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예를 들어서 도매 사이트에 10,000원짜리 마우스가 있어요.
이 마우스를 제가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걸 가져와서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요. 그냥 넉넉하게 2만 원을 올릴게요. 누군가가 검색하겠죠. 근데 이것도 그냥 마우스라고 하면 안 돼요. 뭐 무음, 휠이 뭐 이렇게 부드러운 마우스라고 올려요. 그 누군가가 휠 소리가 안 나는 무음 마우스 했는데 제 상품이 딱 떠요. 근데 다 삼성 막 LG 뭐 이 비싼 것들은 다 4만 5만 원인데 제 건 2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거 괜찮나 해서 사요. 그러면 저한테 주문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저는 돈이 지금 일단 10원도 안 썼어요. 도매 사이트 들어가면 10,000원짜리 상품 있잖아요. 그걸 제가 신용카드로 결제해요. 그리고 주소를 제 고객집 주소를 적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매 사이트에서 그 물건을 예쁘게 포장해서 제 고객집으로 보내겠죠. 그럼 고객의 물건을 받고 너무 좋아요 해서 리뷰 포인트 받으려고 막 글을 적거든요. 그러면 구매 확정이 돼요. 그럼 제 통장에 2만 원이 들어와요. 제 통장은 0원이었어요. 그리고 10,000원 쓴 거는 지금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통장은 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2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제 통장에서 신용카드비에 결제했던 10,000원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통장에 10,000원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정산이 빨라요. 일주일 이내 되거든요. 그러면 물건을 팔고 일주일 이내 돈을 받기 때문에 돈이 없이 그냥 주문 받으면 그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그냥 무재고 그다음 무자본으로 가능하죠. 저도 그렇게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냥 리스크 제로네요. 내 돈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돈을 받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상품에 마진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제가 판매하던 정말 많은 제품들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매 사이트에서 제 고객의 주소를 적어서 거기서 바로 고객집으로 가니까 저는 그 상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냥 온라인에서 서로 가격 차이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쇼핑몰을 한 지 한 5개월 됐을 때 돈을 좀 벌잖아요. 그리고 와이프가 둘째를 출산하기 전에 태교 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2박 3일 동안 주문 들어온 게 6,6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나름대로 물놀이하고 갈치 조림 먹고 애랑 막 우쭈쭈 하고 놀아주는데 집에 호텔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1,600만 원이 결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대량 주문이 들어온 거죠. 와. 근데 그 물건을 제가 다 보냈어요, 제주도에서. 어차피 물건 있는 사람한테 사서 제 고객의 집 주소를 입력하면 저는 신용카드만 결제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제가 60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익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했던 경비보다 더 많은 돈을 여행하면서 벌었죠. 참고로 그때 이제 제가 연차를 썼는데 이게 직장 다니는 게 의미가 없겠구나. 내가 하루 동안 버는 돈이 600만 원인데 직장 다닐 때는 진짜 아침 9시부터 6시 반까지 하고 야근하고 불필요한 회식도 가야 되고 상사 눈치 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도 가야 되고 잘 때 자기 싫고 어떻게든 핸드폰 보고 더 늦게 버티려고 하는데도 다음날 위해서 자야 되고 어쨌든 가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모든 걸 해더라도 버는 돈은 300만 원. 근데 통장에 입금되면 5일 안에 다 이것저것 다 빼놓고 남은 돈 한 30만 원. 그럼 또 어떻게 벌까 고민하면서 유튜브 찾아보고 그런 인생을 저도 계속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600만 원을 하루 만에 버는 걸 보고 이거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했죠. 그래서 매출이 1억에서 2억, 계속 쭉 2억 5천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돈이 되는 걸 아니까 사람은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 보통 직장인 분들은 네. 개념이 내 시간을 월급으로 바꾸는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하루에 8시간 있고 그걸 한 달을 모아서 뭐 네. 200만 원, 300만 원을 모으는 개념이니까 네. 보통 돈을 많이 벌면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맞아요. 저도 그렇고요. 네. 근데 이 뭐 몇 억, 1억, 2억, 10억, 20억 벌려면 네. 점점 시간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왜죠? 한 개 찍찍찍 해가지고 한 3초에서 5초 써서 한 개 포장하면 10,000원 남는데 몇 개까지 포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친 듯이 하죠. 하루 종일. 한 이틀 잠도 안 자고 하실걸요? 하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하나에 10,000원이면 네. 하죠. 그러니까 돈이 벌리면 이게 사람들이 힘들 것이다, 스트레스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포장 안에서 10,000원을 벌면 진짜 음악 들고 유튜브 보고 룰루랄라 하면서 봐요. 100개만 사 100만 원이에요. 찍찍찍. 예. 그리고 속도가 더 빨라져요. 어. 그래서 사람들은 저 엄청 스트레스 받겠다고 하는데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포장 한 개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1,400개거든요. 1,400개 주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너무 즐거워요. 제 너무 와이프가 즐겁겠다. 만삭이었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가 도와줬죠. 앉아서. 왜? 이게 다 돈인 걸 너무 아니까. 행복하니까. 예. 그래서 이거 지금 구독자분들 한 4일 동안 안 주무시고 네.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오면서도 노래 부르면서 하실걸요. 그래서 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잠을 안 자도 피곤하면 몰랐습니다. 왜냐면 포장되어 있는 거 보면 너무 뿌듯하거든요. 이게 한 800만 원 되겠구나. 내가 직장에서 2달 반 동안 진짜 쎄 빠지게 고생한 거를 하루 만에 됐구나. 그렇게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그렇게 포장하면서 돈을 벌면서 삶이 좀 즐거워졌죠. 윤택해. 예, 그 미소를 많이 띠게 되었어요. 웃음이 많았다. 웃음이 많아지고 좀 해퍼진 사람이 됐죠. 예.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진짜 막 하나에 10,000원이면 뭐 하루에 12시간이든 24시간이든 하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직장인분들은 퇴근하면 7시 집에 네. 오면 씻으면 8시 네. 뭐 씻고
씻고 밥 먹고 하면 9시, 10시 되는데 맞아요. 그럼 그때부터 24시간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직장인분들이 어느 정도 투자하면 네.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 순수익. 순수익으로. 순수익 2, 300만 원 벌려고 하면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저는 그 당시에는 10시 반에서 11시 정도에 이제 애를 재우고 나면 와서 한 새벽 1시에서 2시 정도까지 초반에는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2-3시간 정도 쓰신 거네요? 많으면 3시간, 적으면 뭐 1시간. 음. 그리고 주말에 애들 키즈 카페에 가서 돈가스 먹이고 앉아가지고 또 상품도 등록하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상품 등록할 때 지금은 제가 상품 등록하면 한 5분 이내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든 익숙해지기 나름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래서 이 참고로 2시간, 3시간이라고 했을 때 유튜브 보고 릴스 보고 그 다음에 뉴스 보고 코인판 가고 이렇게 해서 2-3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중해서 2시간 정도면 제가 봤을 때 한 3개월 이내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재능이 없는 사람도 그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수익으로? 순수익으로.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더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상품을 어떻게 고르고 상품명을 어떻게 짓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그렇죠. 있는 센스와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도 이런 센스가 있으면 주문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거고 나이가 젊으신 분인데도 대형 키워드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로는 돈을 벌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소형 키워드를 이제 판다랭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찾으시면 또 어렵지 않게 매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네. 처음부터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세팅이 되어 있을 수 없으니까 네.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이게 나눠져 있다고 치면 네. 초급자들은 좀 어떤 식으로 상품을 세팅하는 게 좋아요? 초급 분들은 일단은 잘 팔리는 상품, 많이 판매되는 상품에 뛰어 들어가면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레드오션끼리는 고수들끼리 싸워요. 그 고수들은 일단 검색량이라고 하면 검색하는 사람이 몇십만 명 되는 정말 대형 키워드를 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물컵이라고 하면 플라스틱 물컵. 네, 플라스틱 물컵이라면 다 플라스틱 물컵이라는 키워드를 쓰는데 만약에 이 물컵이 플라스틱 물컵이 아니라 환경 호르몬이 없는 또는 뭔가 재활용이 가능한 어떻게 세부 키워드를 잘 활용하면 거기에 있는 고수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수들은 노출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검색량이 많은 것들을 찾는데 최소한 검색하는 사람도 한 우리나라에는 100명밖에 없고 판매하는 사람도 한 10명밖에 없는 그런 키워드를 노리면 사실 돈을 벌기가 어렵진 않아요.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처음에 3일 만에 느꼈던 그 감정을 최대한 빨리 느끼려면 네. 검색량도 좀 적당히 적고 네.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도 적은 맞아요. 상품을 노리면 되겠네요. 네. 그걸 실제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실제로 어떻게 보여줄 하는지? 수 있어요. 네. 그건 상품을 어떻게 찾는지. 네. 도매국이라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름 귀엽네요. 도매국. 예, 광고는 아니지만 이 도매국이 국내에서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데 그냥 인기 100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판매를 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면 1등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세요. 지금 38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이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검색을 해서 네이버에서 얼마 팔고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일단 복사해서 깔창 핫팩. 저는 써본 적 없는데 일단은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네이버 쇼핑 들어가면 누군가 팔고 있을 겁니다. 쭉 내려가면 같은 상품을 보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깔창 핫팩. 깔창 핫팩. 네, 이 그림을 쭉 보면 분명히 누군가 팔고 있어요. 있네요. 올팜나라라는 있다, 곳에서 있다. 팔고 있거든요. 30세트잖아요. 네. 계산기를 꺼내서 29900 나누기 30개. 계산 가격이 나오겠네요. 한 개당 1,000원 팔고 있어요. 1,000원 팔고 있네요. 근데 도매국은 한 개당 380원이에요. 어머나. 그럼 이걸 제가 한번 선택해 볼게요. 진짜 380 맞는지. 최소 주문 수량이 200개래요. 그럼 일단 30개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11,400원짜리를 이 사람은 29,900원에 팔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상품명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사람 과연 어떻게 상품명을 썼는가? 깔창 핫팩이 뭔가 브랜드인 것 같죠? 발바닥, 발가닥, 깔창형 군용 핫팩, 군인 노력. 여성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면 군인들 결국은 행군하게 되면 발이 추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노리고 만든 거죠. 그러면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29,900원인데 주문이 들어오면 이 상품을 전 본 적 없어요. 그냥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걸 그대로 올려요.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를. 그리고 여기에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판매자가 누구냐면 가자 트레이드. 이 사람이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제 고객한테 보내겠죠. 그러면 저는 이 한 개를 팔아서 만 한 6,000원 정도의 돈을 버는 거죠. 15,500원 정도 버는 근데 거예요? 이분은 구매 건수가 98이에요. 그러면 택배비나 수수료를 다 제하고 그러면 98 곱하기 그냥 15,000원이라 할게요. 15,000원
저 상품을 140만 원 건 거예요. 순수익? 순수익이. 그러니까 이분은 이 제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올려놓고 주문 들어왔다? 도매국 가서 결제했다. 와. 그리고 이 제품이 왔다 갔다 하면서 140만 원을 한 개의 상품을 벌었는데 이런 제품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도매 사이트가 엄청 많아요. 도매 사이트가 제 이제 월부 강의를 듣으신 분들한테는 도매 사이트 1000개 이상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도매 사이트에 찾아가지고 가격을 다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용량 핫팩도 있고 스탠드도 있고 또 할머니 입은 옷도 있고 뭐 이런 뭐죠? 맥세이프 고속 충전 이것도 한번 보조 볼게요. 배터리. 예, 25,500원이네요.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들어가서 다 하는 겁니다. 이건 과연 얼마에 팔고 있을까 해서 그러면 또 팔고 있죠. 있다. 31,900원 팔고 있어요. 바로 있다. 1,463개를 팔았어요. 이거를 25,500원짜리를 31,000원에 파는 사람도 있고, 와, 이 사람은 34,000원에 파네? 오, 이 사람 45,000원에 파네? 제일 싼 걸 사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34,800원짜리 샀을까? 여기 보면 17개, 8년짜리 17개. 왜냐하면 키워드에 다른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데서 트래픽을 갖고 와서 팔 수도 있거든요. 블로그나 SNS. 그러면 이렇게 봐도 한 개 팔아도 지금 한 6,000원 남잖아요. 6,000원. 이런 상품들을 여러 개 깔아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도매 사이트가 수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도매 사이트 중에 하나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거에서. 잘 팔리는 거 들어가서 1등, 그 다음 5등, 8등만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보더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도매 사이트 여러 개 들어가다 보면 더 많은 빈틈이 있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머리를 쓸 수 있죠. 지금 아까 전에 제가 핫팩 검색했을 때 어떤 게 또 빈틈이냐면 여기 30개가 29,90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29,900원 비싸 보여요? 싸 보여요? 오, 그 엄청 비싸 보이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네. 29,900원보다 나는 30개가 필요 없어요. 10개만 사고 싶어요. 그러면 10개로 만들면 되죠. 아, 소분 구성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더 낮아지고 주문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그럼 눈에서 밖에서 봤을 때 29,900원보다 10개 하면 3분의 1 가격이 되잖아요. 그럼 9,900원. 그렇게 하면 더 사고 싶어요. 일단 더 많이 들어오겠죠. 더 많이 들어오는데 상세 페이지를 잘 구성해 놓으면 구매 전화에 뛰어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뺏어올 수 있어요. 오. 그리고 낱개로 팔면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싸 보이니까. 단가를 높일 수 예,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만약 한 개로 하게 되면 1,200원. 만약에 10개로 구성하면 뭐 1,100원. 그 다음에 20개 이상은 뭐 990원. 이렇게 해서 금액을 낮추면서 나는 객단가를 올리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리고 깔창에서 주문이 잘 들어오잖아요. 그럼 깔창이랑 연관시킬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추가 상품을 구성해서 손난로 이왕 사는 김에 같이 사라. 예, 3만 원 이상 사면 무료 배송이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 옷 같은 거 살 때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인데 대부분 다 스카프, 그러니까 예쁜 옷들이 다 49,000원이에요. 1,000원만 넣으면 무료 배송인데 아깝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상한 거 손수건도 넣고 양말도 넣고 모자, 예. 모자, 뭐 스카프. 예, 19,000원인데 예. 에라 모르겠다 무료 배송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주문만 잘 들어오면 그 가격, 그러니까 택배비 관련해서 택배비를 한 4,000원 주는데 3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라고 하면 대부분 3만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품으로 비싼 상품을, 마진이 많은 상품을 녹여도 사람들은 산다. 그렇게 하면 이거 지금 아무거나 도매국에 잘 팔리는 것만으로도 뭐 100만 원 정도 벌었으니까 이런 상품들을 쭉 10개, 30개, 100개 배송 구성해 놓으면 거기서 또 하나가 터지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계속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야, 근데 이거 진짜 이게 저는 그냥 단순 노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마케팅의 끝이네요. 그렇죠. 거의. 예, 예. 이거 만약에 지금 이제 11월이잖아요. 네. 12월 막 추워져요. 영하 막 5도 된다, 10도 된다 하잖아요. 주문이 한두 개 팔리는 게 아니라 하루에 수천 개도 주문 들어올 거예요. 검색량이 제가 봤을 때는 수십만 개 돼요. 군인들이 60만 명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 군인들이 다 겨울 되면 추워가지고 네. 결국은 다 인터넷 할 수 있잖아요. 모바일로. 네. 그러면 깔창 앞에 치면 이게 계속 올라가다 1등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은 이 상품 하나로 몇 천만을 벌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도매 사이트잖아요. 그러면 이걸 제조하는 제조 회사가 있을 거예요. 네. 아니면 수입하는 회사가 있고 다이렉트 전해가지고 내가 이거 물건 한 달에 1,000개 받는 사람인데 380만 원 도매국에 있는데 나한테 90원에 달라. 아, 대신 싸게 내가 달라. 한 5,000개 사겠다. 아.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눈동자 막 돌아가면서 막 계산하겠죠. 남느냐. 그러면 90원에 받아와가지고 제가 저렇게 팔면 14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1,4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벌죠.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데 저는 객단가를 높이면서 제 원가는 싸지는 거니까. 그래서 주문을 많이 받게 되면 나는 더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수익이 제일 높게 나왔던 네. 상품 어떤 게 있는지 좀 저는 뭐 마스크도 팔았고 그다음에 허리 보호대, 발목 보호대, 장갑 이런 거랑 그다음 비타민 같은 것도 팔고 그래서 건강 기능 식품, 그러니까 건강 식품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많이 팔았죠. 뿐만 아니라 저는 의자도 팔았고 책상도 팔았고 옷도 팔고 신발도 팔고 그냥 돈 되는 것들은 다 팔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상품을 판 게 아니라 저는 그 상품을 본 적이 없거든요. 위탁 판매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잘 팔리는 것들 위주로 그냥 올렸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파는 게 아니라 네.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그냥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많이 검색되고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 같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저의 관심사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돈의 관점으로
접근했던 거죠. 그러면 반대로 네. 대표님이 올렸던 상품 중에 한 개도 안 팔린 거 있어요? 한 개도 안 팔린 것들이 더 많죠. 아, 왜냐면 제가 상품을 하루에 한 5개 정도 올리면 그게 다음날 바로 주문이 들어온 게 아니라 5개 중에서 1개 주문 들어올 때도 있고 5개 다 주문 들어올 때도 있고 그건 이제 그때마다 다른 게 제가 모든 상품을 다 판매할 수 있으면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돈을 제가 끌어들였을 텐데 그렇죠. 예. 이게 왜냐면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도 내가 정말 잘 아는 200만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이 영상이 얼만큼 조회수가 나올지 터질지 말지 모르거든요. 모르죠.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도 결국은 알고리즘 기반으로 1등부터 1000등까지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팔고 싶어도 순위가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정말 팔기 싫어서 상품명에다가 그냥 대충 해놓더라도 트래픽이 발생해서 상위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답은 없는데 이제 확률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좀 잘하시는 분들은 10개 올리면 그래도 한 3, 4개 정도 한 30% 정도의 확률로 판매할 수 있는 거고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10개 올리면 1개 정도 주문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양으로 좀 승부를 해야죠. 양을 많이 갈아 넣으면 그 안에 이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제품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기랑 결이 맞는 상품들을. 그러면 이제 확률이 좀 올라가는 거죠. 이제 야구로 따지면 홈런 타자가 아니라 네. 1번 타자네요. 맞습니다. 계속 루로 나가서 네. 도루도 좀 해보고 맞아요. 타석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번트도 대보고 네. 안타 1루타 치고 나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제 계속, 뭔가 자기한테 딱 맞는 게 발견되면 이제 그거를 메인으로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랑 대표님이랑 이제 화면도 보고 얘기하고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웬만한 것들을 거의 다 얘기해 주시려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네. 제가 만약에 대표님이었으면 네. 저는 안 알려주고 저 혼자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다 보이고 싶으니까. 왜냐면 이 시장 규모가 만약에 한 100억이다. 네. 저는 제 와이프한테는 안 해줄 것 같아요. 어. 저 혼자만. 근데 시장 규모가 169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169조인데 제가 난다 긴다 해봤자 1년에 100억이 안 돼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 다 한 사람당 100억씩 하더라도 168조 9,700억이 남아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더라도 시장이 너무 커요. 한 사람당 10억씩 가져가더라도 시장 규모가 100조가 넘어요. 예. 그래서 알려드려도 잘 안 하고 그분들이 매출이 몇백 나더라도 전체 파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시장이 계속 20% 이상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180조가 넘을 거고 그 다음 2025년도까지 260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버는 매출은 한 달에 2억에서 3억인데 그 시장 규모는 몇 조씩 올라가니까 아무리 알려드려도 레드오션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뭐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시길 뭐 나는 나눠줘도 상관없고 169조라고 하지만 네. 사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알려줘도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그냥 사람이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부정해요. 에이 레드오션, 에이 이미 너무 많이 해, 네. 에이 저 사람 특별한 사람 이렇게 해서 안 하니까. 저도 정확하게 그 마음으로 네. 3년 동안 유튜브로 스마트 스토어나 쇼핑몰이나 부업을 봤는데 안 했어요. 그니까요. 네. 안 하다가 그 다마고치 1억 영상 보고 빡쳐가지고 그래서 했죠. 예, 만약에 그 영상이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유튜브 보면서 욕하고 사기꾼이고 뭐 관상은 과학이다, 저 사람 강의탈이다, 절대 안 된다, 완전 끝물이고 완전 진짜 완전 아무리 바닥이어서 지금 저 사람 나왔다 계속 그렇게 댓글 달고 욕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이 바뀌었죠. 일단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뭐라도 하면 배우게 되고 그쵸. 생산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순간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제 유튜브 썸네일은 알려줘도 안 해요. 네. 어차피 안 해요. 그래도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네. 초등학생은 100만 원 벌수도 안 해요. 그게 조회수 잘 나오는 게 안 해요. 안 해요. 모든 걸 다 알려드려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표님도 답답하시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자극을 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안 할 거 알아도 얘기하면 여기서 한 조회수가 예를 들어서 한 10,000 나왔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두 명 빡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와, 정말 열받네. 내 하면 어떻게 할래 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 출연해요. 예, 대표님 욕 보고 욕 많이 하고 안 될 줄 알았는데 6개월 지났는데 지금 직장 퇴사했습니다. 메일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어제 이제 연락드린 분은 71세, 오. 71세 제주도에 사시고 군대에서 40년 동안 일하다가 나오신 분이신데 그분도 제 유튜브 보면서 71세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100만 원 넘었다고 저 보고 싶다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유튜브 나오죠. 유튜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71세인데도 군대 전역하고 그 나이에 도전하셔서 돈을 버시는 분이 있는 반면 30대, 40대 분이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하고 안 하는 것들은 좀 안타깝죠. 예.
그래서 이제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 스마트 스토어를 안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 이거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대표님 월부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월부 가족분들을 위해서 네. 특별하게 네. 여기에서만 네. 드리는 뭔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있습니다. 어떤 거를 좀 일단은 해요? 제가 도매국 같은 도매 사이트들이 대한민국에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걸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어마어마무지하게 많이 들 텐데 저는 도매 사이트 1000개 이상 제가 찾아놓은 거 그건 카테고리별로 네, 뭐 육아용품 와. 아니면 자파, 가방, 옷 모든 내용들이 다 적혀있는 그 카테고리별 도매 사이트 1000개 이상을 그 최초로 드리고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스마트 스토어 매뉴얼북을 만들었거든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자료가 어마무지하게 많은데 그걸 제가 다 정리를 만든 꽤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월부에서 강의 듣는 사람들은 최초로 드릴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판다랭크라고 해서 이제 키워드를 찾고 상품 같은 거 괜찮은 상품을 소싱할 때 쓰는 사이트인데 이것도 2달 무료. 그리고 마진 계산기. 그래서 강의를 월부에서 들으신 분들한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왜냐면 네. 이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을 텐데 그쵸,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 맞아요. 근데 부동산은 큰 금액을 돌리기 때문에 뭔가 물건을 사게 되면 이자라는 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50만 원, 100만 원 정도 이자 낼 수 있는 돈만 벌면 좋겠다. 근데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렇죠. 쇼핑몰은 일단 리스크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크 없이 뭔가 사업을 해서 저도 부동산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뭔가 이자라도 낼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알려드리더라도 사실 안 하실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노하우 알려드리고 필요한 강의와 관련된 내용들 이거 사실 현금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살려고 하면 2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주고 있는 게 저도 실제로 그렇게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샀고 근데 그거를 월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무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만약에 들으시면 그 강의만큼 벌 수 있는 뭔가 부수적인 것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주시는 4가지 정도가 되잖아요. 네. 이 4가지 정도는 초보자한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소위 말하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수준인 아이템이에요? 도매 사이트를 본인이 실제로 다 하나하나 찾으려고 하면 최소한 2년 정도 시간을 갈아 넣어서 만드는 내용이고 이걸 온라인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되는데 시장가가 12만 9천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2만 9천 원으로 되어 있는 1000개 이상의 카테고리별 정리된 도매 사이트를 내가 그냥 이 강의만 들어서 산다? 그럼 이제 완전 게이득. 그리고 매뉴얼북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도 실제로 팔았었거든요. 2년 동안 판매했던 제품 전자책인데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 중간중간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맨날 유튜브 보면 유튜브에 갑자기 이상한 거 나오고 쇼츠 보고 돌리다 보면 새벽 1시거든요. 그리고 뭐 뭔가를 검색하는 순간 나의 에너지와 노력들이 다 없어져요. 근데 컨트롤 F 눌러서 찾기 눌러서 내가 필요한 걸 딱 검색하면 바로 매뉴얼북이 나와요. 그럼 그거 보고 그냥 하면 이제 나의 시간들이 집중해서 바로 쓸 수 있는데 모르는 걸 유튜브 찾아보면 앞에 너무 쓸데없는 어그로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 보다가 또 안드로메다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과 돈을 세이브 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시면 그때부터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제 같은 사람이 생겨날 텐데 안 하잖아요. 안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고 2024년도 그렇게 살아가실 거고 그래서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뭐라도 한번 질러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분명 배우는 것도 있고 그 배우는 걸로 인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겁니다. 제가 쇼핑몰을 시작하고 5개월 만에 월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월 1000만 원을 번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외국교회에서 다녔잖아요. 외국교회 회사의 사장님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카이스트 대학원을 나오셨어요. 삼성에 갔다가 저희 회사에 오셔서 사장님 하셨는데 사실 세금 떼고는 얼마 버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1000만 원 전후가 될 거예요. 서울대, 카이스트, 삼성을 나와서 한 회사의 큰 오너가 1000만 원 정도 버는 거고 페이닥터 실제로 의사들이 한 1000만에서 1500만 원 벌거든요. 그 대단하신 분들이 1000만 원 벌어서 저는 월 1000만 원 벌려고 하면 나이가 한 60대 해야 될 줄 알았는데 36, 30대 중반에 월 1000만 원을 번 다음에 이 월 1000만 원 인간이 벌 수 있는 돈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찌질한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월 1000만 원을 번 다음에 이런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월 2000만 원을 벌어보고 싶겠구나. 또 월 3000만 원을 벌겠구나. 라는 희망을 본 게 이 진짜 그 직장인들은 월 1000만 원이 약간 그 경지의 금액이거든요. 와, 그렇죠. 어떻게 새우 1000만 원을 벌지? 네. 연봉을 1억을 받아도 새우 다 떼면 650만에서 680만 정도 받 680일 거예요. 맞죠? 네. 그게 68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실제 새우 1000만 원을 벌려고 하면 1억 5천 정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1억 5천의 정도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원하게 돈을 쓰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걸로 평범한 사람이 부업으로 10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 쇼핑몰 말고는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다. 네, 진짜 쉽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처럼 네. 뭔가
아 이거 상품 하나 소싱해 놨더니 네. 계속 돈이 들어오더라. 소위 말해서 효자 상품. 네. 대표님만의 효자 상품 있나요? 효자 상품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보호대류, 아 그러니까 보호대류. 발목, 팔꿈치, 그다음 허리, 갈비뼈 보호대. 이 음. 보호대를 제가 이제 도매 사이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서 이미지 제공해주고 상세 페이지 제공해주니까 제가 사진을 찍을 필요도 없고 실제로 산 적도 없고 그냥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올렸는데 상품명을 좀 잘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광고를 하지도 않고 마케팅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상품이 네이버 1페이지 5등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상품 하나당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아, 그러니까 올려놔서 좀 효자처럼 연금처럼 계속 들어오는 거는 네이버 100에서 150. 네, 네이버 상위 10% 그러니까 10위 안에 정도만 들면 그 제품만으로 상품이 100개 정도는 하루에 3개 정도거든요. 많이 팔리지 않아도 상품 하나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고 이 상품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연금치고는 좀 많고 그냥 뭐 생활비 벌기에는 좀 많은 금액. 그래서 현금 흐름으로는 월세처럼 그냥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상품 하나로 나온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도매 사이트에 가서 주문을 넣고 뭐 복사 붙여넣기 3번만 하면 되잖아요. 이름, 연락처, 주소. 그걸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번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쇼킹한 일이고 이렇게 돈을 벌어도 될까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왜냐면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자기의 시간과 그쵸. 효율 가치를 아는데 말도 안 된다는 거 예, 아니까. 그냥 저녁에 그렇게 틈틈이 해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이야기해봤자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 사람들은 원래 태생이 달랐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형 키워드를 하다가 조금씩 중형 키워드, 대형 키워드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개로 제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특별하게 하지 않고 그냥 그 도매 사이트에 가서 고객의 이름, 연락처, 주소, 컨트롤 C, 컨트롤 V 3번만 딱 하고 제 카드 결제하면 그 물건이 이제 고객집으로 가고 그걸로 한 개 팔면 17,000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한 달에 여러 개 팔리면 이제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그걸로만 한 300만 원 정도 꾸준히 벌었던 것 같습니다. 보호대류도 있고 이제 당시에 이제 마스크도 많이 팔았고 마스크. 그리고 의자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클라이너 의자라고 해서 뒤로 넘어가는. 예, 그것도 팔았고 이제 루테인도 팔고 그다음에 비타민도 팔고 건기식 같은 거. 예, 건강식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팔고 팔았던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옷도 팔았거든요. 옷도 팔고 신발류도 팔고 예, 그래서 그냥 잡다하게 돈 될 수 있는 걸 너무 많이 팔아요. 제가 판매했던 이제 상품을 등록했던 제품들이 10,000가지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때는 기억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팔리는 상품들은 그냥 매번 도매 사이트 가서 인기 100 그 상품들 중에서 1등부터 10등까지를 매일매일 상품 등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네. 대표님이 어렵지 않다, 네. 쉽다, 네. 돈도 필요 없다, 네. 매장도 필요 없다, 네. 그냥 여기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키워드에서 올리면 된다. 그럼 쉽다는 뜻이잖아요. 네. 쉬우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으면 경쟁자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우린 레드오션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럼 스마트 스토어는 너무 레드오션 아니에요? 스마트 스토어는 완전 레드오션이에요. 그러니까 시뻘건 거 아닙니까? 완전 뻘개가지고 지금 새까맣게 바뀌려고 해요. 예, 레드오션이 맞는데 근데 돈을 어떻게 해버려? 레드오션이야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블루오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배달의 민족을 만들든지 카카오톡을 만들든지 그런 사람들 상위 0.1% 사람들이 블루오션을 만드는 거고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냥 30, 40대 직장 다니면서 돈 50만에서 100만 원 벌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블루오션에 들어간다? 시장을 개척하기 전에 이미 다 나가 떨어질 거고 레드오션에 들어가서 큰 공룡의 부스러기만 받아도 그 금액대가 너무 커요.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레드오션인 것도 맞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도 맞는데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즈가 없는 시장을 니즈를 만드는 것보다 네. 니즈가 엄청나게 큰 시장에서 네. 작은 니즈를 공략하면 충분한 돈 벌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쇼핑몰로 내가 한 달에 순수익 1억을 벌겠다 하면 다른 영역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달에 순익 1억은 그냥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 거고 저희는 50만에서 100만 원 조금 더 열심히 할 의지가 있는 분들은 300만 원 정도는 이 스마트 스토어가 아마도 그렇게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부업에서 가장 빠르지 않을까. 워드프레스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뭐 공구도 있고 엄청 많은데 그거는 앞단에 좀 시간들이 많이 그쵸. 걸리거든요. 네. 글을 써야 돼요. 근데 돈도 투자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근데 이제 쇼핑몰은 그냥 아무 돈 들지 않고 남의 상품 올려서 그냥
그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좀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 3, 40대 분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네. 5, 60대, 70대까지도 보시고 실제로 수강생 중에 70대 분도 계시니까 네. 컴퓨터를 잘 못 다루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네. 패드, 스마트 패드 네. 이런 것들로도 돼요? 네, 스마트 스토어는 휴대폰으로도 상품을 등록하고 주문 처리를 하고 모든 응대가 다 가능한데 눈이 아프잖아요. 네. 눈이 아파서 저는 폰으로는 하지 않고 PC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게 폰을 하다 보면 카톡이 오게 되면 보게 되고 뉴스 기사 보게 되고 집중을 못 하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온전하게 집중을 해서 양질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면 이게 왜냐면 알람이랑 계속 뜨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 패드도 가능한데 딴 짓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은 다른 데 두고 PC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컴맹도 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컴맹입니다. 제 컴퓨터에는 포토샵도 없고 제가 제품 사진을 찍어본 적도 없고 근데도 매출을 2년 동안 23억 이상을 만들었던 게 제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20만 명 넘었거든요. 편집도 할 줄 몰라요. 그냥 휴대폰으로 하고 그냥 외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게 도매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제공해 주거든요. 복사,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서 붙여넣기. 그러면 상세 페이지 만드는데 막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트인가 뭐 이런 쫙 필요 없이 그 많은 상세 페이지를 다 넘어가는 거고 이미지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클릭해서 그냥 이미지 첨부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포토샵과 뭐 컴퓨터를 잘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저도 사실 제가 상품 뭐 이렇게 만드는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럼 저작권은 안 걸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는 게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도매 사이트에서는 이미지를 써도 된다라고 다 허용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도매 사이트에 올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네이버에 판매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 도매 사이트에 좀 저렴하게 줄 테니까 너 같은 판매자들이 와서 좀 팔아줘라. 이 공장에 재고 엄청 많은데 이 공장 주인들은 쇼핑몰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나이가 대부분 많으신 분이에요.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온라인에 젊은 사람들 잘한다고 하는데 이거 좀 팔아줘 해서 그냥 도매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그거 보고 누군가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미지 같은 것도 제공해 주는 것들 쓰고 도매 사이트에 이미 올렸다는 거는 이미지를 써서 팔아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작권으로부터는 자유로운데 만약 내가 누군가의 상품을 캡처해서 쓴다. 누군가가 만들었던 예쁜 상세 페이지를 내가 그냥 불법으로 쓴다. 그러면 저작권 문제가 되겠지만 다 허용되어 있는 이미지를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사실 너무 또 생각이 많아지면 네. 한도 끝도 없죠. 아 네. 일단은 저작권 걸리잖아요. 그럼 또 하나의 경험을 쌓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게 생각해야지. 네, 계정도 없는데 매출 많이 나오면 돈 나 어떻게 매출 벌어요? 많이 나와가지고 배송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배송비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이미. 정확해. 예. 아직 입점도 안 했는데 이미 매출 나오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세요. 세금 어떻게 하냐. 네. 와, 전 세금 물어보시는 분 깜짝 놀랐어요. 세무사 비용 얼마냐 이런 예. 거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 세금을 그만큼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돈 많이 버시고 고민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 스마트 스토어를 저도 한번 이제 시작해 본다고 가정하고 네. 대표님이랑 여기서 실제로 한번 이렇게 네. 계정 만들고 네. 뭐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어. 실제로 한번 네. 제가 만약에 한다고 치고 네. 스마트 스토어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건지를 지금 한번 실제로 시연해 보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여기서 시작할 겁니다. 네이버에 아이디는 있고 스마트 스토어는 뭔지 모르겠고 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예, 예. 그러면 여기에 스마트 스토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위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죠. 그러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을 한 사람들은 이미 가입했을 텐데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기를 눌러주죠. 이제 회원가입하면 전체 동의할 수 있는 건 필수거든요. 네. 그러면 동의하기 누르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메일이 있는 분들은 휴대폰 인증만 하면 되거든요. 인증번호가 본인 휴대폰 번호로 갈 겁니다. 예, 알려주세요. 인증번호. 1, 2, 약간 동의, 가입하기. 네.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끝났죠. 오. 그래서 이제 이메일 인증만 한 번 더 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휴대폰으로 인증을 한번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좋아. 그러면 이제 개인, 네. 개인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 필요한 서류가 뭘까? 없음. 끝. 예, 없어요, 서류가. 그러면 사업자인 분들은 뭐냐? 사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증 하나. 이건 홈택스에서 2분 만에 발급하면 되는 거고 통장은 자기 갖고 있는 통장 그냥 캡처 쓰면 되는 거고 끝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개인이죠, 지금은.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다음 눌러줍니다. 개인으로 해도 상관없는 거죠? 개인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매출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때 사업자를 만드셔도 되고 처음에 상품 등록하는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품 등록할 때는 개인이어도 상관없다. 개인이어도 상관없다. 나중에 사업자 전환하는 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판매자로
가입을 하는 건데 휴대폰 인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다른 사람 걸로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휴대폰 본인 인증. 인증했어요. 네, 다음. 그러면 이게 네이버 쇼핑에 노출할 거냐라는 질문이거든요. 당연히 네이버에 팔 거니까 네이버 쇼핑에 노출하는 당연하죠. 거고, 예. 그리고 네이버 톡톡은 고객이랑 CS 할 때 메시지를 톡톡으로 할 수 있냐? 톡톡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다음. 그리고 여기는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동의하고 밑에 선택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주소. 주소는 제가 아무거나 할게요. 거제시로 거제도로. 할게요. 네. 네. 해서 다음. 그러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 이름을 정해야 돼요. 오. 이름으로 한 달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스토어를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네. 최근에 쇼핑할 때 그 판매자 아무도 스토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품밖에 기억 못해요. 네. 여기는 ABC 메롱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대로 적었거든요. 그러면 아무거나 적을게요. 월브마켓. 한 번 정도는 수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된대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대요. 그리고 URL은 어차피 URL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관없어요. 이걸 뭐 어떻게 적을까요? 영어로? WM 월부 마켓. 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이거 검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아무거나 소개글 그러면 안녕하세요 월부 마켓입니다. 끝.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본인 핸드폰 번호니까 그럼 다음. 카테고리는 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상품 등록할 때 바꿀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필요한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이 빨간 점이 돼 있는 것들은 무조건 필수 항목인데 필수. 예,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스포츠 레저 한 다음에 옷을 올려도 되고 식품 올려도 됩니다. 그리고 판매 상품 권한 이거는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은행은 이제 입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신청 완료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스토어 입점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품 등록하면 되는 거죠. 끝이에요? 네 이거 설명 안 하고 그냥 집중해서 했으면 1분 정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1분 만에 휴대폰 인증 2번 이메일 인증해서 그냥 엄청 쉽네요. 예, 그 센터 가면 이제 쇼핑몰 열렸습니다. 이야. 이제 제 가게인 거예요, 여기? 네. 이제 제 가게. 예. 온라인에서 열리는 가게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동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뭐 필요 없는 거니까 이거 스마트스토어 꾸미기 그 다음에 어떻게 알람 받는지 상품 등록 미리 하는 방법 전시하는 방법 여러 가지인데 이건 다 처음에만 뜨는 거거든요. 뭐 사실 저거 안 꾸며도 상관없잖아요. 저는 아직도 안 꾸몄습니다. 아. 그냥 비어있는 상태. 네, 안 꾸미고 20억입니다. 23억. 23억. 그러니까 꾸민다고 해서 꾸민다 해서 비싼데 산 사람 없고 네. 그냥 검색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월부 마켓은 사실 관심이 없다. 이제 0이죠. 상품 등록 들어가서 그냥 이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거 그냥 들어가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상품명 적고 가격 내가 원하는 가격 적고 재고 수량 적고 이미지 하나 올리면 되죠. 상세 페이지는 그냥 오른쪽 복사 버튼 눌러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되죠. 밑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별거 없어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노출하는 거고 이거 저장하기 누르면 뭐 한 3분에서 5분 있으면 이 제품이 네이버 쇼핑에서 돌아다니다가 누군가 검색해서 이 물건을 사게 되면 나는 도매 사이트에 가서 결제만 하면 한 개 팔아서 작게는 몇 천 원 많게는 몇만 원을 버는데 이게 이제 상품이 많이 깔리고 주문이 많이 받으면 하루에 이제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버는 거죠. 너무 신세계. 쉬운데요? 끝입니다. 너무 쉬운데요? 설명하지 않고 그냥 했었어도 진짜 거의 뭐 1분 안에 다 가능하죠. 진짜. 예. 너무 쉬운데? 근데 쿠팡도 있거든요. 네. 쿠팡은 제가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네. 판매자,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도 괜찮은데 쿠팡도 있거든요. 쿠팡 판매자 입점 홈페이지 있어요. 이것만 하면 입점 가능합니다. 아이디. 이거 끝이에요, 네, 그냥? A, B, C, D, E, 1, 2, 3, 4, 5 비밀번호 쓰죠. 그 다음에 이름, 이메일, 휴대폰 인증, 비즈니스 형태 그냥 뭐 아무거나 위탁 판매 아무거나 해도 돼요? 예, 동의 끝입니다. 와. 이렇게 해서 약간 동의하고 가입하기 하면 몇십 조의 공용 플랫폼인 쿠팡에 내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쿠팡에 네이버에 올렸던 거 그냥 쿠팡에다 똑같이 올려놔도 상관없겠네요? 쿠팡에서 그것도 지원해요. 어? 스마트스토어에 올린 걸 그대로 끌고 와서 쿠팡에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놔요. 예, 그래서 그냥 스마트스토어에만 열심히 올려놓으면 그거 다른 플랫폼에도 다 뿌릴 수 있죠. 오. 그렇게 해서 주문 들어와서 한 개당 이제 몇천 원씩 벌면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 너무 쉬워요.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1분. 마음속에 있는 얘기가 나왔어. 쿠팡은 10초.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거 한 2분. 야. 그리고 통신 판매업 신고하는 거 그것도 한 2분 이내. 모든 작업을 하는데 1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10분을 하지 않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한 8%. 저도 사실 이 가입하는 데까지 3년 걸렸으니까. 3년 걸렸습니다. 와. 예, 진짜 별거 아닌데 이 하기 전까지가 어렵거든요. 아직까지 영상을 좀 보셔서 입점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단 이거라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 만들어가지고. 영상 그냥 보면서 PC 한번 켜가지고 해봅시다. 하면 어. 그냥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예, 입점도 쉽고 상품 등록하는 거는 어차피 유튜브 영상 봐도 되고 월부 강의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떠먹여드린 영상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너무 쉬운 거 봤고요. 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네. 저도 갑자기 마음속에서 해야겠는데 라는 얘기가 튀어나올 정도로 너무 쉽고. 네. 자, 그럼 이제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다 잘 되진 않잖아요. 맞아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시작하시고 나서 막 포기하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이러시는 순간은 없으셨어요?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이제 상품을 제가 하루에 최소한 1개씩은 등록하겠다 스스로 약속을 하고 이제 아기를 재우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피곤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 아니라 거지같이 지내기도 하고 아기도 키워본 사람이고 직장 생활 10년 하면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그 노고와 피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지치지. 그렇죠. 11시에 딱 앉으면 진짜 다 때려치우고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불확실성에 나의 시간을 넣는 거잖아요. 해도 될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상품을 등록하고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이것도 찾고 저도 찾고 하다 보니까 새벽 1시 반인가 2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 와이프가 화장실에 가려고 이제 문을 쭉 열었는데 저를 이제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지금 이 시간까지 뭐 하는데? 야, 그거 하도 되냐? 쇼핑몰 사진도 개떡같이 찍는 네가 무슨 쇼핑몰 하냐? 제발 좀 자라. 네 내일 출근 안 해? 야, 좀 그 눈빛과 한편은 우리 남편 또 돈 벌려고 저렇게 고생한다. 아이고 불쌍하다. 이 마음을, 이 눈빛을 저한테 20초 정도 응시하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문이 빼곡 열려서. 근데 서로 말은 못하고 제 와이프도 화장실 가기 전에 그 불쌍한 눈빛과 제발 그만해라 눈빛과 네가 되겠냐 그때 이제 와이프가 문 닫히는 거 보고 고개 숙여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해도 되나? 와, 빡치네. 근데 이게 될까? 그래갖고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오기로 이 되는 걸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좀 더 기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노트북 딱 닫아도 되는데 그때는 뭐 듀얼 모니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노트북 하나예요. 오래된 노트북. 그걸로 이제 막 작업하다가 생각했죠. 이거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안 되고 포기하면 결국은 저 눈빛에서 또 지는 거니까. 예, 지는 거니까. 근데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이제 미친 듯이 했는데 그 상품이 저희가 제주도 갔을 때 주문 들어왔던 6천만 주문 왔던 그 상품이었어요. 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노트북을 닫았다? 끝날 뻔했는데 그게 저를 살렸죠.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이야기했죠. 자기야, 그때 새벽에 내가 1시 반에 나를 그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 상품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다 보면 이거 와이프의 그 눈빛이 저한테는 도움이 됐죠. 약 빡침에 도움이 됐죠. 오히려 약간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 이 스마트 스토어 이 인생에서 네. 한 두 가지 기점이 있네요. 네. 첫 번째 3일 만에 들어온 듀오덤. 네. 두 번째 그 네. 6,600만 원 들어왔다. 맞아요. 그 제품. 네. 그 두 가지가 이제 전환점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6,600만 원. 그 6천만 원치 들어온 게 대량 주문은 게 병원 용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물건을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옷도 사고 뭐 마스크도 사고 수술 관련된 상품을 사는데 대형 병원도 결국은 다 자기들 그럼요. 쇼핑몰에서 사거든요. 그럼 총무과에서 막 사거든요. 이제 그 제품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게 6,600만 원이었던 거죠. 예. 한 개 상품이 아니고 다양하게 자기들이 장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한 번에 결제한. 예. 그러니까 큰 병원들은 6천만 원이 저희야 와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몇 억씩 사겠죠. 네. 예. 그럼 저 궁금한 게 대표님은 이거 스마트 스토어 계속 해도 되겠다 네. 라는 확신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딱 느끼셨어요? 저는 이거 해도 되겠다. 2달 정도 한 다음에 이제 제가 버는 돈이 한 100만 원이 순이익이 넘어간 순간부터 이거는 계속하면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갈 일이 많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왜냐면 상품이라는 게 쌓이잖아요. 그리고 경험치도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되는 시간들은 줄어드는데 상품은 내가 1월 6일 날 올렸던 상품, 1월 10일 날 올렸던 상품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제 층층이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있다는 걸 2달 정도부터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딱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해주세요. 네. 자, 이것까지는 네. 최소 이 기간은 네. 돈이 안 들어와도 네. 해보세요. 그 딱 최소 시간. 최소 3개월. 3개월? 네, 3개월 정도는 내가 그래도 나와의 약속, 처음 이 영상을 보고 강의를 결제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 매출은 100% 일어날 거예요. 근데 얼마 벌지는 사람마다 운의 요소도 있고 이게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노출이 잘 되는 상품이 있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몇천 원, 몇만 원, 몇백만 원 버는 사람도 있을까 해서 3개월 동안은 진짜 죽었다. 이것만 한번 해보겠다. 이것도 결국 사업이기 때문에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저한테는 맞았던 거예요. 근데 그 성향을 이제 파악하는 것도 괜찮은데 쇼핑몰 하면 좋은 게 시선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산자가 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첫걸음을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쇼핑몰이다. 그래서 이거는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나의 태도와 생각과 인사이트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쇼핑몰은 무조건 시작은 하셔라. 그리고 지속하냐 마냐는 이제 대표님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이제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 한번 그 사람 얘기들을 해볼까요? 네. 대표님한테 강의 듣고 실제로 뭔가 수익을 내시고 네. 실제로 뭔가 대표님이 얘기하는 막 돈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신 분들 네. 그분들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네. 돈 버는 형님들 유튜브를 하다 보면 알고리즘이 막 뜨잖아요. 그럼 저를 모르는 사람도 보게 되고 아는 사람도 봐요. 그럼 이제 저랑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한테 전화하기가 머뭇거리겠죠. 연락처는 있는데 괜히 전화하기 그렇죠. 근데 그런 용감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윤진아, 네 쇼핑몰로 돈 벌었다는 거 유튜브 봤는데 나 좀 알려줄 수 없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돈 내라. 내한테 수강료를 똑같이 내라. 할인 안 해줄 거다. 왜냐면 돈을 내지 않고 배우면 하다가 그만둔다. 그죠.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내 돈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좀 매정하게 윤진아 우리 친구인데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여러 사람 알려줬는데 돈을 안 낸 사람들 중에서 지속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돈을 내라 해서 돈을 받고 이제 20명 정도에게 이제 줌으로 제가 3주 동안 코칭을 해드렸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 연말에 이제 누구누구야 너 매출 얼마큼 나왔어 물어보니까 2억이 좀 넘었대요. 와. 매출이.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돈을 좀 더 벌어가지고 이제 직원도 채용하고 계속 이제 시스템을 만들더라고요. 이런 친구도 있고 저희가 또 아는 형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대기업 다녀도 사실 세금 다 떼면 막 엄청 남들이 볼 때는 와 대기업의 과장이면 월급 많을 것 같은데 세후 다 떼면 한 400만 원 되거든요. 400만 원인데 그걸로 서울에서 살기는 사실 좀 힘들어요. 따뜻하죠. 네, 근데 이제 유튜브 보고 제 보면서 윤진아 형 좀 알려주면 안 되냐 해서 형님 돈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 받고 또 그 형도 알려드렸죠. 지금 그분은 6개월 만에 이제 6월 달에 알려드렸는데 작년 12월 달에 이제 퇴사하시고 지금은 쇼핑몰로 이야. 좀 여유롭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대기업 퇴사하셨어요 그냥? 퇴사하셨죠. 작년 6월에 알려드렸는데 12월 달 퇴사하셨어요. 오, 6개월 만에. 네, 왜냐면 한 달에 버는 돈 물어보니까 800만 원 정도 된다대요. 그러니까 그 800만 원도 3PL이라고 해서 물건을 대신 배송해 주는 데가 있어요. 본인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직접 포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을 안 하고 그 3PL인데 물건만 한 몇천 개 보내놓으면 거기서 포장해서 다 보내고 시스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800만 원 되다 보니까 내가 대기업에서 400만 원 열심히 부장님한테 닦이면서 가야 되나 해서 6개월 만에 퇴사하셔서 지금은 사무실 내가지고 일하고 계시죠. 그런 분도 계시고 그 장애 아이를 좀 키우면서 좀 힘드셔서 이제 프리랜서로 하다 보니까 이제 경단녀 같은 경우 취업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기 때문에 집에서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제 수업을 듣고 이제 지금은 매출이 많이 나와서 사무실도 내고 제가 목표가 뭐냐고 이제 실제로 만난 적도 있거든요. 만나서 여쭤보니까 건물 같은 거 하나 해서 나도 월세 받고 살고 싶다. 근데 예전에 이제 아기 키울 때는 병원비나 뭐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건물주들은 정말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쇼핑몰로 돈을 벌다 보니까 이거 조금만 하면 그래도 되겠는데? 네, 매출이 그래도 6천만, 7천만 나오면 순이익이 그래도 1,00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정주부가 아기 2명을 키우면서 1,000만 원을 번다라는 게 직장에서는 진짜 전문직만 가능한데 그렇죠. 그거를 나이가 40 넘어서 그걸 배우시면서 이제 꿈을 좀 실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엄청 많아요. 제 유튜브 보고 따라하셔서 댓글로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댓글로 감사하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수업 듣고 저한테 연락처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선물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7,000명 정도가 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은데 저랑 연락이 되시는 분들 제 지인분들에 대한 것만 이야기 드렸고 아마도 돈 잘 버시는 분들은 숨어서 계속 하고 계실 겁니다. 상품만 잘 찾으면 아까 전에 그 핫팩 그거 소분해가지고 많이 누군가 올려놓잖아요. 지금 한 달 이내에 순수익 100만 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은 상품 하나 찾으면 한 달에 매출이 아니라 순위 100만 원 버는 거는 쉽다. 일도 아니다. 일도 아니다. 저는 참고로 대량 등록도 하거든요. 대량 등록은 3개월 만에 매출이 1억이 넘었고 4개월 만에 3억이 넘었습니다. 당연히 돈을 많이 버시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을 때 되게 좋으셨겠지만 네.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고 나서 강의도 시작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 하시면서 네. 제일 좀 뿌듯하거나 네. 아 내가 이 일 하길 잘했다 이렇게 느끼신 순간 있으세요? 뿌듯하죠. 뿌듯하다는 게 예전이었으면 배 아프고 재수 없고 막 외제차 뽑아서 막 릴스에 막 올리고 하면 꼴보기 싫었을 텐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응원해주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이게 마음 자세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돈 버는 사람들은 다 재수 없고 다 불법이고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벌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랑 가깝게 지내고 싶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벌었는지 궁금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눈빛과 태도들이 완전 달라져. 그러니까 남의 기쁜 일을 정말 여유롭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 축하해 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전 가식이다. 저 사람들 잘 보이기 위해서 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질투라는 감정이 거의 99%는 없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경애와
존경과 대단하다. 와, 나도 한 달에 이렇게밖에 안 버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벌지? 그래서 지금은 뭔가 성공을 이루신 분들, 돈을 많이 버신 분들 보면 잘 보이고 싶다, 대단하다, 가깝게 지내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 막 재수없다 이런 생각은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분들도 잘 되는 거 보면 제가 더 도와드리고 싶고, 혹시나 본인이 강의를 런칭하던가 전자책을 팔고 싶으면 내 유튜브에 와서 내가 고정 댓글 해줄 테니까 홍보하셔라. 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또 많이 버신 분들도 계시죠. 네. 자, 이제는 또 대표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대표님 진짜 별의별 일을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하셨어요. 네. 돈이 없다라는 게 사람들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몰라요. 이게 다 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돈이 없으면 사람이 비참해지는 게, 제가 대학교 3학년이면 성인이잖아요. 3학년, 4학년 때 그때 제가 이제 지갑에 돈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도 사업이 망하고 집도 돈이 없고 저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지갑에 돈이 없어서 제가 학교를 가면서 이제 운 적이 있어요. 대학교 4학년이면 그래도 머리가 커서 한 27 정도 되거든요. 그죠. 근데 학교 가면서도 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거지같이 돈이 없지 하고 친구들이 밥 먹자고 할 때 학식이 한 3,000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거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빵 같은 거 700원짜리 이런 거 사가지고 화장실에서 몰래 먹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까지. 그리고 그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이제 피를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큰 대학병원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 루트를 통하면 피를 100ml당 10,000원을 쳐주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바로 누워가지고 뭐 조치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이상한 방에 들어가서 피를 쫙 뽑거든요. 그러면 이제 500ml 뽑으면 50,000원 현금으로 바로 줘요. 왜냐면 피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하고, 그리고 이제 막노동 같은 경우는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 소금 끼는 옷을 아마 못 보셨을 텐데 새벽 한 5시 정도쯤에 이제 인력시장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선택을 받은 봉고를 타고 어딘가를 가요. 그래서 어떤 일을 열심히 벽돌을 나르고 쓸고 닦고 하다 보면 이제 제 그 당시에 6만원을 벌었는데 수수료 10,000원을 떼고 50,000원을 받았거든요. 집에 갈 때 그 버스 타면 오늘 그 옷에 이렇게 소금으로 하얗게 뒤에 땀이 엄청 많이 나죠. 땀이 많이 나니까. 근데 몸이 힘든데 일단 50,000원이 너무 큰 거예요. 이 50,000원이면 내가 학식을 몇 번 먹을 수 있는 계산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살았던 적도 있고, 대학교 4학년 때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밤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막 이제 사람들 엄청 많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말이 막히는 신호 앞에 그 밤 받아가지고 이제 들고 다니시면서. 예, 들고 다니면서 그 문 뚝뚝뚝 두드리면 문 내리거든요. 그러면 밤 한 2개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밥 먹어요. 그럼 맛있다고 생각할 때 뒤에 사장님이 밤을 이렇게 들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해서 5,000원 받고.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때 680만 정도 벌었어요. 와. 예. 680만 원 벌었는데 저한테는 이제 8만 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너무 컸던 게 8만 원은 제가 막노동 쎄 빠지게 해도 5만 원인데 8만 원. 그래서 추석 3일 동안 열심히 팔아가지고 그걸로 돈 벌어서 지금 여자친구한테 커플링도 해주고, 왜냐면 너무 찌질하게 살다 보니까 밥도 못 사줘,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밤 3일 동안 판 걸로 이제 커플링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돈 되는 것들은 뭐 다 해봤죠. 예. 근데 잘 안 풀리다가 스마트 스토어 하니까 이제 조금 상황이 달라졌던 거죠. 우리 또 시청자분들, 수강생 분들에게만 또 드리는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네.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뭐 어떤 거든 좋으니까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무슨 일이라도 시작하면 어떤 일인가 일어난다거든요. 이 영상은 얼마나 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보실 겁니다. 보시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는 분도 계시고 쇼츠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계속 뭔가를 소비하겠죠. 근데 그렇게 사시면 2023년도는 그렇게 마무리되고 2024년도 그냥 계속 그렇게 사실 확률이 거의 뭐 100%죠. 강의비 비싼 거 아니야? 미친 거 이걸 어떻게 사? 저 사람 사기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면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내가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를 안 하더라도 이 온라인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안다라는 게 그 30만 원의 그 돈을 투자해서 저 사람이 3년 동안 맨땅에 헤딩하면서 벌었던 그 노하우를 돈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의 시간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영상 보고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이번 기회에 정말 미루고 남 돈 버는 거고 배 아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주어졌어요. 그래서 미루기보다는 2023년 지나기 전에 또 다른 6개월 후, 1년 후에는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와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작하셔서 돈을 벌고 좋은 사례들이 월부에서 많이 나와서 그분들이 돈을 버는 게 특별한 사람이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작한 사람, 용기를 가진 사람이 돈을 번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아시고, 이 스마트 스토어로 돈을 벌어가지고 이걸로 결국은 부동산을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드를 조금씩 만들고 또 현금 흐름을 만든 다음에 결국은 부동산의 투자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투트랙으로 하는 게 가장 좋죠. 쇼핑몰과 부동산. 예, 그래서 저도 현금 흐름을 만든 다음에 이걸로 부동산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 길로 이제 부동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걸로 원금이자를 낸다. 그리고 부동산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걸로 시드를 만들어서 부동산 가겠다. 이렇게 하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좀 미래가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우리 돈영님께 다 빨았습니다. 다 빨아먹었고요. 좀 많이 남았는데. 다음에 또 나와주셔야 돼요. 저 컨텐츠 많아요. 지금은 쇼핑몰 쪽으로 온 거고. 오늘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거를 웬만한 걸 다 이제 빨아먹었다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